네, 막 그런 이야기도 있거든. 부자는 세금을 더 많이 내니까 투표권을 더 많이 줘야 된다. 이런 얘기도 있거든. 그렇게 되면 또 부자들을 위한 또 정책만 더더욱 펼쳐서 부자들은 더더욱 부자가 되고 표를 더 많이 얻어가고 이제 너무 양극화가 되겠죠. 자, 테스트 한번 풀어볼게요. 2번 볼까요? 다음과 같은 fx와 축으로 둘러싸인 넓이가 2일 때 우리는 fx를 구해봐라 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 3차함수 넓이 공식에서 에서 요거 둘러싸인 넓이 공식은 뭐였냐면 요 선분의 길이가 2인데 넓이 공식이 12분의 절대값 최고창 곱하기 선분의 길이의 4제곱 이렇게 생겼다고. 근데 너가 지금 넓이가 2래. 그럼 당연히 누가 구해지냐면 A가 구해지죠. 물론 절대값 A가 구해집니다. 약분해서 계산해보면 얼마 나오니? 3댐 되나? 아니다. 6댐 되나요? 저기 A는 뿔마 6인, 아닌데? 약간 이상한데? 거꾸로죠? 이렇게. 그래서 A 값이 부호는 모르지만 표현이 되고요. 우리가 이 상태에서 이제 fx를 구한다는 거는 0을 근으로 갖고 2를 중근으로 갖는 그런 최고차항의 개수가 절대값이 2분의 3인. 근데 개형이 이제 뒤집어져 있지. 그래서 마이너스 2분의 3의 x 빼기 2의 제곱 이런 식으로 함수를 결정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거를 다 풀어서 적었다고? 우리 조교가 과연 전개한식을 알아봤을까 못 알아봤을까? 그건 선생님도 잘 모르겠지만 한번 확인해 볼게요. 네가 스스로 틀렸다고 그랬다고? 그래도 대학을 나온 사람인데 이 정도 전개식은 전개해서 확인해 주지 않았을까요? 모르겠습니다. 그거는 조교 바이 조교기 때문에 알 수가 없어요. 선생님 이따 확인해 볼게요. 혹시 자기는 전개해서 풀어서 썼다. 되게 많네. 그러면 풀어서 쓴 사람이 많으면 조교도 풀어서 쓴 걸로 채점을 해줬을 가능성이 높아요. 아마도. 왜냐면 한 명만 딱 풀어서 썼으면 걔는 틀렸다고 했을 수도 있는데 여러 명이 풀어서 썼으면 이게 전개하면 혹시 이게 되나? 확인을. 근데 원래 조교한테 큰 기대 안 하기로 했는데 그것은 이제 조금 적극적으로 일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나의 어떤 기대. 하지만 써 있는 거는 이제 이렇게 안 써 있거든. 써 있는 건 딱 이렇게 써 있거든. 보통은 이렇게 쓰거든, 사실은. 왜냐하면 인수로 쓸 수 있으니까. 이렇게 그냥 써주시면 돼요. 전개 안 하셔도 됩니다. 자, 곡선 y는 1-x제곱 위에 한 점에서의 접선, 그 다음에 y축, 그 다음에 x는 1로 둘러싸인 도형의 넓이의 최소값을 구해달래. 자, 일단은 1-x제곱이니까 이렇게 생겼고요. 그 다음에 t는 0과 1 사이에 있어. 그러면 0과 1 사이니까 약간 이렇게 되겠죠. 여기가 t입니다. 우리는 이 곡선과 x축, 그 다음에 x는 1이네. 그럼 x는 1은 이렇게 지나가거든. 그럼 여기랑 여기네요. 이렇게 이 부분입니다. 이 부분. 그럼 원칙적으로는 여러분이 이걸 어떻게 구하셔야 되냐면 요 접선의 방정식 구해서 요 이차함수 빼서 0부터 1까지 정적분을 하면 t에 대한 식으로 나와요. 근데 이거를 서로 빼남수를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우리가 요 이차함수에서 직선을 뺐다라고 생각하면 어떤 모습이 나와야 되냐면 밑에다 쓸까? 여기서 접해야 될 거 아니야? 여기서 접해야 되고 이런 모습이 됩니다. 약간 이런 모습이 돼요. 얍. 그래서 이 부분의 넓이가 곧 너예요. 너가 너고 너가 너야. 선생님이 지금 밑에다 그린 거는 2차 함수에서 직선을 뺀 함수입니다. 2차에서 직선을 빼면 일단은 여기서 접하게 돼 있고 이 부분이 이제 선생님이 지난 시간에 알려준 비율 관계를 이용해서 구하시면 됩니다. 자, 이만큼이 t죠. 이만큼은 1-t야. 그럼 너가 t면 이만큼은 t제곱이에요. 이만큼은 1-t의 제곱이야. 그지? 그렇다는 거는 이렇게 사각형 만들면 너는 이 사각형 넓이인 t세제곱의 3분의 1, 즉 3분의 1 t3승과 1 빼기 t의
3승을 이렇게 합쳐주시면 됩니다. 이거 전개해서 2차식 가지고 푸셔도 되고 아니면 보면 안에 거 합이 일정한 거 보이죠? 산술기하 하셔도 됩니다. 결국에는 t랑 1-t랑 같은 순간 이때가 최소가 나온다. 굳이 적분을 안 하셔도 괜찮다. 적분을 하고 싶으면 접선의 방정식에서 요거 빼갖고 하셔도 되고 뭐 풀 수 있는 방법은 많은데 요게 가장 넓이 공식을 활용했을 때는 간단한 해결이에요. 자, 그 다음에 12번. 이거 산기 안 쓰더라도 그냥 전개해도 2차식 나오는 건 보이지, 그지? 자, 그 다음에 어떻게 돼 있냐면 너의 역함수를 아니지? 다음 요 좌표 평면 위에서 마일 콤마 0을 지나고 기울기가 양수인 직선이 지나가요. 근데 AP 대 AQ가 1대 4래. 이거 되게 전형적인 공수 문제죠. 그죠? 이거 직선이랑 이차함수 파트에서 그래프 다루는 그런 문제에서 개 많이 나오는 유형입니다. 다만 우리는 여기서 뭘 다루고 있다? 넓이를 다루고 있다. 그래서 미적 원이다. 그러니까 공수 원과 미적 원의 연계율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래서 내가 2차 같은 것들은 아주 상당히 잘 다루셔야 돼요. 이쪽을 잘 다루면 공수에도 도움이 되고 미적 원에도 도움이 되니까 아주 유용하다. 자, 일단은 요 AP 대 AQ의 길이의 B가 1대 4라는 얘기를 하고 있잖아. 그럼 이렇게 너가 1대 4니까 1대 3이겠죠? 실제로는 이렇게 쓸 수 있지. 원래는 1대 4입니다. 그러면 수에바를 내렸을 때도 이 높이의 B가 1대 3이 돼야 돼. 맞아? 그렇다는 거는 밑변의 길이의 B는 루트 1대 루트 3이 돼야 돼. 여기까지 이해가니? 왜냐면 높이의 제곱에 있지. 뭐 가로 길이의 제곱에 비례하니까. 맞아요? 자, 거의 다 했네. 마일 콤마 0을 지나갑니다. 그러면 마일 콤마 0. 그러면 내가 요 두 점의 좌표를 표현을 할 수가 있어. 여기를 미지수로 잡는 게 제일 좋을 것 같기는 해. 그럼 요 길이를 마이너스 t라고 잡고 여기를 루트 3t라고 잡으시면 됩니다. 그러면 여기는 루트 3t, 3t제곱이 되죠? 여기가 그냥 t제곱이 됩니다. 이렇게. 그래 놓고 요게 이제 일직선상 위에 있는 거니까 기울기가 너랑 뭐 같다. 이런 식으로 가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럼 너에서 너를 빼자. 그럼 1 빼기 t 분의 너에서 너를 빼면 t제곱이랑 뭐가 같아야 되냐면 너에서 너를 또 뺄게요. 그럼 루트 3 더하기 t 아니지 루트 3t 더하기 1 분의 3t제곱. 짠 이렇게 되겠지. 약분되는 거 보이죠? 그래서 이렇게 되고 3 빼기 3t는 루트 3 t 더하기 1이 나오겠네. t 값이 나오죠. 좌표가 나와요. 우리가 하고 싶은 거는 둘러싸인 도형의 넓이를 구하고 싶어. 그럼 이 부분의 넓이인데 이 부분의 넓이라는 거는 너를 이제 길이를 구해서 하시면 되고 아니면 이렇게 안 가면 어떤 방법이 있을까? 그냥 알파 베타 놓고 푸는 방법도 있을 것 같기는 해요. 알파 베타. 1대 4네요. 1대 4니까 1대 4인데. 고마워. 빨리 좀 얘기해줬으면 좀 더 고마웠을 것 같긴 한데. 미안해. 2t죠, 2t. 어쩐지 거지 같은 수가 나오더라. 약간 이렇게 된다는 거 1대2인데 1대2. LA. 좀만 수정하면 돼. 얍. 야. 야. 요렇게. 그러면 4 빼기 4t인가? 그 다음에 여기가 2t. 이렇게 되네요. t값 나오죠? 쇽쇽 t는 2분의 1 나오나? 자, t가 2분의 1이면 x좌표 차이가 2분의 3이 나옵니다. 그러면 넓이 공식 6분의 1에 2분의 3의 세제곱. 이렇게.
답이 그래서 계산해 보시면 16분의 9인가? 그죠? 4번에 있죠. 선생님이 1대 3이라고 써놓고 1대 3이라고 했어요. 1대 4니까 1대 4인데 그게 잘못됐다는. 넘어갑니다. 19번. 요 네 문제 말고는 많이 안 틀렸네요. 딱 요 네 문제만 여러 명이 틀렸고 나머지는 뭐 양호합니다. 세 직선이 삼각형을 이루지 않도록 하는 서로 다른 모든 실수 m값의 합을 구해라. 직선이 삼각형을 이루는 경우가 언제냐면 한 점에서 다 같이 만나지 않고, 그리고 어느 두 직선이 서로 평행하지 않아야지만 삼각형을 이룬단 말이야. 그지? 즉 서로 다른 두 기울기가 서로 같게 되면 일단은 삼각형이 안 나와요. 즉 기울기가 같은 경우, 즉 마이너스 3분의 1이랑 n분의 1이랑 같을 수 있죠. 마이너스 3분의 1이랑 마이너스 2분의 m이랑 같을 수 있죠. n분의 1이랑 마이너스 2분의 m이랑 같을 수 있죠. 마지막으로 이들의 교점이 한 점에서 다 만날 수도 있지. 그러면 y는 마이너스 3분의 1x를 연립을 합니다. 우리가 마3을 곱하면 x는 마3y잖아. 마3y를 대입해 줄게요. 그러면 y는 귀찮아라. m을 곱하는 게 낫지 않나? my는 x니까 마3y 더하기 1 요거고, 그 다음에 그 옆에 있는 것도 2를 곱해서 2y는 마이너스 mx인데 마이너스니까 플러스 3my로 바뀌고, 2를 곱했으니까 마이너스 2까지. 자, 이렇게 두 개를 이제 또 싹 연립을 하면 되겠죠. 3배 할까요? 9, 3, 2 더 할까요? 2는 같다 해서 y 값을 구할 수 있지. 넘어가면 y는 11분의 1 나오네요. y가 11분의 1이면 그때 기울기가 얼마가 돼야 되냐면 잠깐만, 그때 x좌표가 나오네. 마이너스 11분의 3이네. 자, 이렇게 나오고 요거를 아무 데나 대입합니다. 그러면 11분의 1 너는 마이너스 2분의 m 마이너스 11분의 3 플러스 아니지 빼기 1. 자, 여기서 m 값이 하나가 나올 거라고. 11 곱해줄까요? 2도 곱하자고. 이렇게. 그러면 넘어가서 계산을 해봅시다. 얼마 나오니? 8 나온다고? 그러네. 고마워. 그래서 여기서 m값 8 나와요. 저기서는 마 3이 나왔고, 밑에서는 얍 3분의 2 나오나? 그 다음에 저기서는 m제곱이 안 되네요. 그죠? 양수 음수니까. 그래서 요렇게 이거 다 더하는 것 같은데, 그러면 15 더하기 너니까 18, 17, 3분의 17 나와야 되네. 답 1번에 있네요. 됐나요? 이런 문제였다. 그 다음에 우리 과제 해설까지 마치고 오늘의 메뉴에 대한 투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과제 없는 사람 있나요? 다 있나요? 다 있죠? 과제 없는 사람. 다 A네. 자, 우리 40 아니지? 여기는 금방금방 푸니까 2명 이상 체크한 거 다 풀어줄게요. 23, 24, 28, 31, 32. 본인이 과제 질문을 체크를 하셨으면 과제 해설할 때 제발 필기라는 걸 좀 하세요. 필기를 좀 해. 별표를 쳐가지고 질문을 했으면. 그래야지 뭔가 공부한 느낌이 나잖아. 실제 도움이 되고 안 되고도 중요하지만 뭔가 공부한 느낌이 나는 게 의미가 있다고. 19번 봅시다. 자, 다음 함수랑 y는 x로 둘러싸인 도형의 넓이. 이 그래프 한번 그려볼게.
이거 그래프 그리는 법 알려줬는데 한쪽에만 절대값 일부에만 씌워져 있는 거 0하고 2분의 1인데 2분의 1보다 오른쪽을 꺾으면 돼요. 됐죠? 자, 어떻게 생겼어? 0하고 2분의 1이니까 너가 0이고 너가 2분의 1이면 이렇게 꺾인다는 거지? 너가 이렇게. 자, 이렇게 생겼습니다. 여기가 0이에요. 자, 근데 너랑 y는 x잖아. 그럼 뭘 알아야 되냐면 y는 x가 이렇게 지나갈까? 이렇게 지나갈까? 접할까? 이걸 봐야 되겠지. 왜냐면 경우에 따라서 이렇게 지나갈 수도 있잖아. 사실 이렇게 안 지나가는 거 나도 알고 있어. 근데 구하긴 구해봐야지. 어떻게 구하는 게 제일 좋냐면 요걸 이제 미분을 해서 기울기를 확인하는 게 제일 좋아요. 원래 그래프 기준에서 미분해서 0을 넣어보면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이 나오거든. 근데 뒤집어졌으니까 이쪽은 기울기가 정확하게 일자리 직선이야. 그래서 이렇게 가가지고 위에서 딱 만난다고 이렇게. 그럼 어디서 만나는지 찾아야 될 거 아니야. 그래 놓고 어떻게 할 거냐면 요거 큰 거에서 요거를 두 개를 빼면 되죠. 자, 여기는 1이고 y는 x랑 교점이니까 는 x 해보면 1 아니다. 2분의 1이다. 는 x 해보면 교점이 얼마가 나오지? 2x제곱 마이너스 x 는 x. x는 1 나오죠? 여기 1 나와요. 자, 그러면 요거 넓이 공식 쓴 게 얼마냐면 6분의 최고차항이 2, 1의 세제곱이고 그 다음에 요 부분 넓이 공식 쓴 건 얼마냐면 6분의 2의 2분의 1의 세제곱인데 두 개죠? 곱하기 2. 자, 요거에서 요거를 빼시면 됩니다. 이런 식으로 연산하시면 돼요. 넘어갑니다. 넓이 공식 잘 써서 풀었나요? 보조선도 긋고 이런 걸 연습을 하셔야 된다라고 얘기했죠. 자, 이번에는 4차 함수 두 개가 둘러싸인 넓이가 각각 17, 5래. fx에서 gx를 빼서 마이너스 5부터 6까지 정적분을 하고 싶어. 그림 자체가 이제 이런 식으로 나와 있는데 이쪽이 f고 이쪽이 g입니다. fx에서 gx를 뺀다는 거는 fx 쪽의 함수값이 더 크면 양수가 나오고 적분값이 gx가 더 큰 쪽에서는 적분값이 음수가 나와야 돼요. 지금 넓이 자체는 17호야. 근데 fx 빼기 gx를 했을 때 정적분 값 입장에서는 구간별로 어떻게 나와야 되냐면 자, 이 구간에서는 fx가 더 아래에 있고 gx가 위에 있기 때문에 f에서 g를 빼면 적분값이 10이 나오는 게 아니라 -10이 나온다고 이렇게. 여기는 거꾸로 7이 나오고 여기는 마이너스 5가 나온다고. 이렇게 계산하시면 돼요. 그냥. 답이 그래서 마이너스 8이죠. 넘어갑니다. 그 다음에 24번. 너랑 너랑 둘러싸인 도형의 넓이인데 역시 더 넓이를 빼고 싶어. 지금 방금 23번에서 뭘 배웠냐면 넓이끼리 서로 빼서 정적분으로 표현할 수 있다를 배웠거든. 둘러싸인 넓이를. 그게 이제 24번이랑 연결이 됩니다. 무슨 소리냐면 x3승 마이너스 2x랑 x제곱이 어디서 만나는지를 찾아. 넘겨서 인수분해 할 거 아니야. 넘겨서 인수분해 보면 실근이 정확히 0, 2, 마이너스 1 나와요. 그죠? 자, 이렇게 나오거든? 인수분해 해봤을 거 아니야. 넘겨갖고, 그지? 그러면 그림이 어떻게 나와야 되냐면 0, 2, 마이너스 1에서 근을 갖는 형태로 나와야 되는데 어차피 나는 너랑 지금 둘러싸인 도형의 넓이 S1에서 S2에서 S1을 빼고 싶대. 그럼 최종적으로는 양수가 나와야 되거든? 이거를 그림을 그려보면 너에서 넘겨서 뺀 함수 있잖아? 요거. 얘를 그려보면 이렇게 나와야 돼요. 여기가 마일이고 0이고 2가 나와야 돼. 자, 넓이는 당연히 이게 짧은 쪽이 더 좁고 긴 쪽이 더 넓단 말이야. 그래서 이쪽이 S1인 거고 이쪽이 S2인 거야. 그럼 너네가 마일부터 2까지를 정적분을 한다고 생각을 해봐. 얘를 함수끼리 뺀 함수를 정적분을 하면 어떤 식으로 나오게 돼 있냐면 S1은 더해지게 되고 S2는 빼지게 돼 있다고 이렇게. 근데 문제에서 요구하는 건 거꾸로 S2 빼기 S1을 구하는 거잖아. 요거 구한 다음에 마이너스만 붙여주면 되죠. 실제 이거 구해보시면 음수 나와요. 사실은 너에다가 마지막에 겉에다가 절대값을 씌우면 된다고. 얘는 적분을 하는 문제입니다. 적분을 하셔야 돼요. 넓이 따로따로 구하는 법을 안 알려드렸기 때문에. 넓이 따로따로 구하는 방법이 있기는 해. 이 길이 가지고 이제 구하는 방식이 있는데 나중에 미적분 실력 과정에서 보시면 됩니다. 넘어갑니다. 그 다음에 28번. 2분의 1, 마이너스 2에서 2차 함수 x제곱에다가 근 두 접선과 둘러싸인 도형의 넓이. 자, 그러면 요게 이제 조금 2차 함수를 아주 간단하게 해결할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인데 봐봐. 여기가 2분의 1, 마이너스 2야.
접선을 양쪽으로 딱 그어. 이렇게 접선 긋고 쪽 접선을 그어. 그랬을 때 이 접점과 이 점 간에는 너가 항상 x좌표가 너의 평균이 됩니다. 이제 중점이 되는 특징이 있는데 이제 왜 그런 일이 발생하는지를 한번 보겠습니다. 잘 봐. 이 왼쪽에서는 내가 2차 함수에서 요거 직선, 이걸 L1이라고 부르죠. 2차에서 L1을 뺀 그래프를 한번 그려볼게요. 그럼 당연히 여기서 접해야 돼. 어떤 모습이 나와? 이런 모습이 나와. 그지? 여기도 L2를 이쪽 2차 함수에서 뺀 걸 한번 그려볼게. 그럼 어떤 모습이 나와? 여기서 접하는 이런 모습이 나온다. 자, 그때 중요한 거는 어차피 두 2차 함수에서 직선을 뺐을 때 요만큼의 길이는 이만큼의 길이로 동일할 수밖에 없어요. 너에서 너를 빼도 차이는 이만큼이고 너에서 너를 빼도 차이는 이만큼이야. 왜냐하면 이 점에서 두 직선은 교점을 갖고 있기 때문에 함수 값이 같기 때문에. 그래서 이 높이를 공유하고 있어. 근데 최고차의 개수는 어차피 1짜리야. 우리 가로 길이는 이 높이에 이제 루트 씌우면 구할 수 있었던 거 기억하지? 이 높이가 얼마지? 여기가 지금 함수 값이 얼마니? 2분의 1 갖다 넣어보면 얼마 나와요? 아마 4분의 1이 나올 거야. 그래, 내가 할게. 자, 이렇게 빼면 4분의 9가 나와요. 4분의 9의 루트를 취하면 얼마가 되냐면 2분의 3이 나온다는 거야. 이게 2차 함수 밖에 한 점에서 접선을 그었을 때 점의 좌표를 구할 수 있는 아주 좋은 방법이에요. 그래서 여기 2고 여기가 빼면 마일이고 여기가 이제 2분의 1인 상황이라고. 사실은 이런 그림이야. 사실은 너에서 뺀 함수를 그렸을 때. 근데 어차피 이 부분의 넓이를 구하고 싶은 거잖아. 근데 이 부분의 넓이는 누구다? 이 부분의 넓이야. 근데 이렇게 생긴 넓이 어떻게 구한다? 요거에다가 3분의 1 곱한 게 너. 곱하기 2. 즉 요거에다가 3분의 2를 곱하면 되죠. 즉 2분의 3의 세제곱 곱하기 3분의 2. 얼마 나와요? 4분의 9 나오죠. 이게 바로 요 넓이 두 개의 합이자 요 넓이 두 개의 합인 상황이에요. 이렇게. 그래서 뭘 할 수 있으면 좋냐면 함수끼리 서로 뺀 함수에 대한 어떤 이런 사실관계를 그릴 줄 알아야 이걸 차이 함수라고 부른다고. 함수에서 함수를 뺐을 때 2차 함수에서 직선 빼봤자 2차 함수 나오겠지, 그지? 지금 여기서는 이 직선과 너가 접한다의 관점인데 여기서는 이 2차 함수가 x축과 접한다의 관점이에요. 왜냐하면 빼버리면 이제 는 0이 돼버리니까.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거는 마지막에 넓이 구하는 것 이외에 마이너스 1이랑 2에서 접점을 갖는다는 거를 되게 손쉽게 찾을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이 공식은 아주 가치 있는 이제 해결법이라고, 이 풀이 자체가. 해볼까? 2차 함수 곡선 밖에서 그은 접점 쉽게 찾기. 자, 이렇게 생긴 2차 함수야. 여기가 이렇게. 그랬을 때 접점에 x좌표가 두 개가 있대. 얘는 0,1을 지나겠죠? 0,1을 지나는 어떤 직선. 이 접점의 두 x좌표를 알파, 베타라고 부르겠다. 이때 알파 제곱 더하기 베타 제곱은 얼마인가? 자, 이런 걸 물어봤다 쳐. 그럼 너네가 이 알파, 베타를 손쉽게 구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고. 어떻게 하시면 되냐면 일단은 이 높이를 잠깐만 0,1 되면 안 돼서 미안해. 0,-1로 가자. 마이너스 1로 갈게요. 자, 일단 이 높이가 얼마야? 이 높이가 마일부터 1까지니까 2예요. 그지? 그럼 차이 함수를 그려보면 어떤 모습이냐면 이렇게 생겼다고. 근데 여기가 2라고. 그럼 너와 너의 관계는 어떻게 된다고 그랬냐? 너에다가 제곱을 하고 높이를 최고창을 곱한 게 너라고. 그럼 거꾸로 최고창을 나누고 루트를 씌운 게 너야. 당연히 여기는 길이가 얼마가 나와야 돼? 1 나오죠. 너의 x좌표가 0이니까 너는 1이야. 너는 마일이야. 답은 2가 된다. 이렇게. 기울기도 구하려면 얼마든지 이제 구할 수 있겠지, 그지? 기울기는 이거 미분해서 갖다가 1 넣어버리면 되지.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사실 중학교 수학에서도 도움이 되고 2차를 다루니까 중3 내신에서 다루죠. 그 다음에 공수에서도 많이 나오는 상황이니 이거 한번 잘 보세요. 되게 유용해. 넘어갑니다. 다음에 31번. 각각 넓이 b가 1대 2가 될 때 상수 p의 값을 구해봐라. 자, 일단은 너네가 교점 자체가 어딘지를 모르는 게 좀 불편해, 그지? 이게 넓이 a랑 b를 직접 구하려고 봤더니 되게 불편해요. a, b 넓이를 직접 구하기에는 교점을 모르기 때문에 어디까지를 접근을 해야 될지 잘 모르겠어. 하지만 이거는 사실은 어떻게 접근하는 문제냐면
자, 요렇게 딱 반을 갈라주지? 그러면 이 부분과 이 부분의 넓이가 같을 수밖에 없어. 맞아? 너가 이제 두 개 2대 1인 거잖아. 그지? 그러면 이 부분과 이 부분의 넓이가 같다는 거는 사실은 이 함수를 정적분을 했을 때의 입장에서는 어차피 대칭축이 3이라는 걸 아는데 0부터 3까지 정적분을 한다 치자 너를. 요렇게. 그러면 어떤 값이 나와야 되냐면 이 부분의 넓이를 편의상 뭐 A라고 부른 거죠. 이 부분 넓이가 A야. 그럼 이 부분 넓이도 A가 된단 말이야. 근데 너랑 넓이가 같지. 근데 정적분 값 입장에서는 여기까지는 뿔A가 나오지만 여기부터는 마이가 나온다고. 왜냐면 부호가 음수니까. 그러니까 더하면 0이 되겠죠. 는 0이 되죠. 즉 실질적으로 여러분이 계산할 거는 바로 이거라는 거예요. B값 바로 나오겠죠. 이게 전형적인 넓이를 직접 계산하지 않는 이 넓이 간의 관계를 정적분으로 해석을 해서 푸는 그런 문제입니다. 넘어갑니다. 그게 32번이 마찬가지라는 거야. 32번도 그러면 S1과 S2가 같다는 거는 어떤 이제 0부터 어떤 알파까지를 정적분을 했을 때가 이제 0이 되는 거죠. 근데 어딘지 지금 모르지? 이걸 찾아야 될 것 같아. 자, 해보겠습니다. 32번은 그보다 좀 더 어렵네요. 왜냐하면 얘는 0부터 3까지라는 게 명확하고 얘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되어 있냐면 자, 여기랑 여기랑 같죠? 이렇게. 그럼 역시 여기까지 적분한 게 0이라는 거야. 왜냐하면 이 부분의 넓이가 S1이고 이 부분의 넓이가 S2인데 서로 같고 정적분 값은 너는 플러스 너는 마이너스로 나온다고 이렇게. 근데 이 지점을 몰라. 알파 놔야지. 어쩔 수 없어 이제는. 더 이상 뭐 방법이 없습니다. 자, 그러면 X 세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K라는 요 함수를 0부터 알파까지 정적분을 한 것이 일단은 0이야. 이게 첫 번째 식이라고. 두 번째 식은 알파가 너의 실근이야. 그러니까 알파 3승 마이너스 2알파 더하기 K는 0이야. 요게 두 번째 식이야. 어차피 미지수 두 개고 갖다가 대입하면 당연히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죠? 자, 해석상으로는 어떻게 하셔도 되냐면 정적분 값이라는 거는 사실은 너를 도함수로 가지는 어떤 함수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러면 너를 도함수로 가니까 너의 한 부정적분 4차 함수를 생각해 보면 그 4차 함수는 알파에서 0이 되면서 알파에서 접선의 기울기도 0이 되니까 알파에 사실은 중분을 갖는다고. 여기까지도 나중에는 해석을 할 수 있어야 되는데 지금은 그냥 요거 연산하시면 뭐 나옵니다. 써줄까요? 4분의 1 알파 4승 마이너스 알파 제곱 더하기 K 알파는 0. 어차피 연립 어떻게 하면 돼? 그냥 요거 K에다가 넘겨가지고 갖다가 대입해서 계산하든지. 난 개인적으로 양변에다 알파 곱해가지고 위아래 빼는 거 선호해. 이렇게. 위아래 딱 빼주면 4분의 3 알파 4승 마이너스 알파 제곱는 0. 알파 값 나와요 안 나와요? 나오죠. 알파 나오면 K 나오죠. 끝났죠. 이런 문제입니다. 수업 왜 빨리빨리 하는지 알겠어? 빨리 끝내고 먹어야 되니까. 늦게 가면 너네 또 화내니까. 안 먹고 가면 안 돼요. 막 이딴 소리야. 또 열받게. 안 돼. 안 먹고 가는 건 안 돼. 다 먹기 전에 못 갑니다. 자. 저는 그냥 갈래요. 막 친구가 기다려서. 안 돼. 안 돼. 너 그럴 거지? 아니야. 넌 잘 먹을 것 같아. 자, x제곱. 잘 먹었으니까 그 키가 됐겠지? 그래? 너랑 y는 ax랑 둘러싸인 넓이가 x축에 의해서 2등분 될 때. 이것도 우리 풀었던 문제잖아. 그지? 어떻게 생겼냐면 마이너스 2 너 0 ax인데 ax가 기울기가 음수야. 그래서 이렇게 지나가. 슝. 그러면 넓이가 2등분이 된다는 거는 실제 너의 넓이 구하고 너의 넓이 구하고 같아요 이렇게 푸는 게 아니라 이거 넓이 공식 쓰고 요거 넓이 공식 쓰면 넓이 공식 쓴 게 2대 1이다 이런 식으로. 자, 일단 요거 교점 구해야겠지? 교점 구해보면 얼마 나오면 넘어가면 A-2 나오나? 자,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 첫 번째 초록색 부분 넓이 공식을 써보면 6분의 최고차는 어차피 다 1이고 0에서 쟤를 빼는 거니까 2-a입니다. 2-a의 세제곱. 자, 두 번째 넓이 공식 써보면 얘는 이제 쉽죠? 얘는 길이가 2짜리니까
6분의 1에 2의 3승. 자, 이렇게 된다고. 근데 넓이비 자체가 2대 1인 거지. 즉, 요거의 2배 한 게 너죠. 곱하기 2. 한 게 니다. 이렇게. 그래서 결론. 2-a의 3승은 16. 이걸 보고 이제 문제에서 구하라는 걸 보시면 됩니다. 다 끝났네요. 넘어갑니다. 전개하면 딱 나오죠. 35번. 두 곡선, 그 다음에 x는 1로 둘러싸인 넓이의 최소값을 물어보고 있어. k는 양수래. 자, 그러면 0부터 1, 요 사이를 잘 보시면 되는데, 그래프 자체가 어떤 식으로 생겼냐면, 둘 다 0에서 3중근을 가져요. 하나는 최고차 한계수가 양수니까 이렇게 생긴 녀석이고, 이렇게. 하나는 최고차 한계수가 음수니까 이렇게 생긴 녀석이라고. 이렇게. 스케일을 약간 일부러 좀 다르게 그렸죠. 이쪽 좀 더 가파르게, 좀 더 넓게. 몰라요. 뭐가 더 넓은지 좁은지는. 근데 x는 1이니까 이렇게. x는 1. 둘러싸인 도형의 넓이는 이 부분이에요. 그러면 요거에서 요 함수 이제 서로 뺀 다음에 정적분을 하든지 아니면 x세제곱 같은 경우에도 선생님이 뭘 알려줬냐면 야, 이 부분의 넓이의 비가 1대 3이야. 얘는 x의 n승이면 1대 n이야. 정석책에 나와 있었어. 이런 얘기를 했다고. 그럼 1대 3 가지고 하든지. 근데 뭐 뭘로 하셔도 크게 상관은 없습니다. 자, 여기가 1이니까 높이는 얼마냐면 얘는 4k예요. 얘가 1이면 여기는 마이너스 k분의 1이죠. 그러니까 높이는 k분의 1이야. 그러면 이 부분의 넓이는 이 넓이의 4분의 1이거든. 그러니까 4k분의 1이야. 더하기 이 부분의 넓이는 이 넓이의 역시 4분의 1이니까 k가 되죠. 자, 너가 최소가 되고 싶어. 더 이상 안 해도 되죠. 넘어갑니다. 40번. 같을 때가 된다. 오른쪽 함수는 fx와 역함수 gx의 그래프입니다. 1,1, 5,5에서 만나고 1부터 5까지의 정적분 값이 9라고 한다면 둘러싸인 도형의 넓이를 구해봐라. 자, 지금 fx가 이렇게 생긴 게 fx고요. 요게 이제 gx죠. 이렇게. 근데 이제 yx가 그림에는 없지만 yx를 그려주겠습니다. yx는 이렇게 지나가게 돼 있다. 자, 지금 1부터 5까지의 정적분이라는 거는 1이 있고 5가 있으면 이 부분의 넓이에 대한 이야기야. 여기 이만큼의 넓이가 지금 현재 얼마냐면 너의 정적분 값인 9예요. 이렇게. 자, 내가 궁금한 거는 이거를 구하고 싶어. 이거랑 이거를 더하고 싶어요. 그리니까 나뭇잎 같죠? 미안합니다. 아무튼 그래서 이거를 한번 해보려고. 사다리꼴에서 이걸 딱 빼면 되겠죠? 사다리꼴 얼마? 1, 5 곱하기 2. 10이 나오나요? 그지? 빼. 3, 6 이렇게 된다. 그려서 해결한다. 자, 됐고 시간이 딱 좋네요. 투표하기 좋은 시간이고 투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 속도 단원이 두 군데로 쪼개져 있어요. 원래 요 미분 파트에서의 속도와 가속도, 위치와 속도, 가속도의 관계, 적분 파트에서의 다시 속도를 적분하면 위치의 변화량이 되고 뭐 총 이동 거리라든지 이런 개념으로 이제 풀어나가는 적분 파트에서의 속도와 적분에 대한 이야기. 그래서 기본적으로 어떤 상황인지를 좀 먼저 소개를 하겠습니다. 오늘은 속도, 가속도, 거리에 대한 이야기. 자, 우리가 여태 것은 이제 fx 어떤 함수, x에 관한 함수들을 다뤘다면 요 단어는 조금 특별하게 t에 관한 함수들을 다뤄요. 그래서 기존 단원에서 우리가 x가 있고 x에서 어떤 y로 대응이 되는 요 f라는 함수로 이렇게 대응이 되는 상태였죠. 그래서 y를 fx로 이렇게 표현을 했었단 말이야. 이 단원에서는 t라는 정의역에서 x로 대응이 돼요. 이렇게 x로 대응이 되고 그래서 너를 보통 어떻게 표현하면 그냥 xt라고 표현하면 xt
경우에 따라서는 함수 f로 표현한 ft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합니다. 보통 x로 표현을 많이 한다. 이게 지금 어떤 상황인 거냐면 t는 시간에 대한 이야기고 x는 수직선상 위에 x 좌표예요. 좌표. 그래서 시간이 변화함에 따라서 수직선상 위에서의 움직임을 보겠다는 거야. 처음에 0에서 출발한다고 치면 뭐 이제 실시간으로 얘가 뭐 앞으로 갔다가 다시 뒤로 갔다가 다시 뭐 앞으로 갔다가 뭐 뒤로 갔다가 이런 식으로 움직일 수 있겠죠. 그죠? 수직선상 위에서의 점의 움직임에 대한 이야기야. 그 점의 x 좌표만을 관찰했을 때 예를 들면 시간이 1일 때 뭐 좌표가 2인 대로 왔어. 그럼 x 1이 2인 거죠. 이제 x 1 너가 예컨대 2가 되는 거고 뭐 3초가 되면 뭐 4에 왔어. 그럼 x 3은 4인 거고. 그래서 여기서 이렇게 거쳐가지고 너를 이제 왔다 갔다 할 수 있죠. 뭐 x 5가 돼서 5초가 됐더니 마이너스 1에 왔을 수도 있는 거고. 이렇게. 여기서 갔다가 뭐 뒤로 돌아온다든지. 그래서 우리가 함수값 자체는 x 좌표들을 뜻해요. 정의역에 있는 원소는 다 시간입니다. 시간에 대한 함수로 표현을 한다. 자, 그래서 조금 헷갈릴 수가 있다고. 왜냐면 뭐가 헷갈리냐면 기존의 x는 요 정의역 쪽이 x였잖아. 그지? 여기서는 오히려 함수값 쪽이 x 좌표라고. 여기는 정의역이 시간 t예요. 근데 시간이기 때문에 시간이라는 거는 음수가 존재할 수 없지. 그래서 속도, 가속도 단어는 항상 t는 0보다 클 때만 관찰을 합니다. 이쪽에서 실근이 됐든 극대극소가 됐든 뭐 부등식을 만족하는 범위가 됐든 마치 로그 진수 조건 마냥 t는 항상 0보다 큰 범위에서만 이야기를 나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첫 번째 아주 중요한 이야기가 바로 t가 0보다 클 때 우리가 이야기를 한다. 함수의 표현만 달라지는 거야. 너네 fx를 해결할 줄 알면 xt도 해결할 줄 안다고. 얘는 xt라는 함수를 t에 대해서 미분하면 x't가 되겠죠. 우리가 f라는 함수를 미분을 해서 도함수인 f'x를 구했듯이 여기서는 뭘 구하게 되냐면 x't를 구하게 된다고. 근데 시간에 대한 미분이잖아. 즉 시간에 대한 x의 순간 변화율을 보겠다는 거야. 그러면 좌표가 변화하는 그 순간적인 변화를 우리는 속도라고 부른다고. 그래서 얘를 보통은 어떻게 쓰냐면 vt로 써요. 그래서 위치, 너가 이제 x좌표이자 위치인데 위치를 미분하면 속도가 됩니다. 속도. 얘를 한 번 더 미분할 수가 있어요. 속도를 다시 한 번 미분하면 이거를 우리는 at라고 쓰고 가속도가 됩니다. 가속도. 가속도는 속도가 변화하는 속도인 거지, 그지? 뭐 속도가 일정한 등속도 운동은 가속도가 0인 거고, 속도가 점점점 빨라지면 가속도가 이제 양수인 거고, 속도가 느려지면 가속도가 음수인 거고. 근데 여기서는 우리가 한 번 더 미분한 것을 잘 쓰지 않습니다. 사실은 미적분 2까지 배우시면 이런 거를 배워요. f 더블 프라임 x. 얘는 fx를 2번 미분하겠다는 소리야. 근데 이거를 정확하게 미적분 2에서부터 배우기 때문에 이계도함수라고 부르거든. 얘가 도함수잖아. 이계도함수라고 부른다고. 이계도함수 한 번 더 미분하면 3계도함수, n계도함수가 있다고 해요. 근데 이계도함수 자체가 미적분 2에 나오다 보니까 가속도에 대한 이야기 자체를 우리 미적분 1에서 심도 있게 다루기를 좋아하겠어? 좋아하지 않죠. 왜냐하면 너네 이계도함수 안 배웠는데 이거에 대한 이야기를 자세하게 하는 건 좀 웃긴 일이지, 그지? 그래서 요거는 간략하게 그냥 뭐 예를 들면 속도가 3일 때 가속도는 얼마인가 뭐 이 정도. 그냥 가속도가 너를 미분하면 가속도가 나온다. 가속도를 적분하면 속도가 나온다. 이 정도 개념만 있으면 풀 수 있는 수준으로 나와요. 그래서 가속도는 비중이 사실 굉장히 떨어집니다. 이 단원에서 제일 중요한 요소는 당연히 뭐겠어? 누구일 것 같아? 자, 위치, 속도, 가속도, 그다음에 거리까지 했을 때 누가 가장 주인공일 것 같아, 당연히? 당연히 속도가 주인공이에요. 왜 속도가 주인공이겠어? 원래도 누가 주인공이었어? 우리 미적분어는 도함수가 주인공이야. 미분을 했을 때 너의 그래프에 대한 증가 감소, 뭐 그래프 개형, 극값 하다못해 적분을 했을 때도 결국엔 양변을 미분해서 맨날 미분한 걸 가지고 논한단 말이야. 안에 뭐 정적분을 표현된 함수도 안에 사실 도함수를 제공한 것이었고. 그래서 도함수를 가지고 대다수의 이야기들이 풀어나가니까 그만큼 여기서도 속도를 가지고 이야기가 전개가 됩니다. 자, 근데 좀 달라. 표현이 달라. 표현이. 위치가 예를 들면 원점에 있었다. 그럼 위치가 0이었다는 소리지. 근데 뭐 예를 들면 출발하고 나서 5초 후에 처음 위치로 돌아왔다. 이런 얘기래. 그럼 5초 후에 다시 원점이 됐다는 거잖아. 위치가 0이 됐다고. 함수값이 0이 되는 거라고. 그러면 5를 대입했을 때 함수값이 0이라는 거를
말로써 달리 표현을 했을 뿐이야. 그 말로써 달리 표현한 것을 너네가 수식으로 잘 바꿀 수 있기만 하면 돼. 그래서 여기는 용어에 대한 정리가 조금 중요해요. 그 중에서도 뭐가 굉장히 잘 나오냐면 운동 방향에 대한 표현이야. 운동 방향. 자, 선생님이 저 위치 그래프를 한번 그려볼게요. 위치 그래프를 그리는 거는 간단해. 마치 fx 아무거나 다항함수 그리듯이 이런 식으로 그려주면 돼. 자, 이렇게 생겼다고 칩시다. 위치 그래프가. 처음에 원점에서 출발을 했대. 이렇게 되겠죠. 0에서 출발했고 이쪽은 무슨 축이다? t축이다. 이쪽이 x축이다. 이렇게 된다고. 이거는 직교좌표 위에서 나타내는 그 가로가 t고 x가 아니라 가로가 t, 이쪽이 x인 거야. 그래서 올라갔다 내려갔다 뭐 이렇게 하고 있지, 그지? 자, 그럼 봐봐. 이거를 너네가 수직선상 위에서라고 생각을 해본다면 여기가 뭐 5고 여기가 3이라고 생각을 해볼게. 자, 여기가 2고 여기가 4라고 할게요. 그러면 이 움직임에 대한 그래프를 보고 너네가 어떻게 해석을 하냐면 0초부터 2초까지는 x 좌표가 0부터 5까지 증가한 거야. 즉 0초부터 2초까지 이렇게 증가를 했다고. 다시 2초가 되는 순간 어떻게 됐냐면 4초까지는 감소를 해요. 어디까지 딱 감소를 하냐면 3까지 내려온다고. 다시 3에서 어디로 가냐면 커진다고 이렇게. 그럼 봐. 내가 지금 이렇게 표현을 해줬죠. 그럼 결국에는 운동 방향이라는 거는 처음에는 얘가 증가를 하기 때문에 X축 기준으로는 양의 방향으로 움직이기 시작을 해. 그러다가 정확히 2초에서 운동 방향이 바뀌는 거 보이지. 왜냐하면 X좌표가 감소한다는 거는 왼쪽으로 가는 거니까. 오른쪽으로 가다가 왼쪽으로 운동 방향이 바뀌어요. 즉 운동 방향이라는 거는 무엇과 직결되냐면 속도의 부호와 직결돼요. 이게 운동 방향이라고. 우리가 도함수 파트에서 뭐가 되게 중요했어? 도함수의 부호가 굉장히 중요했거든. 도함수의 부호가 증가, 감소, 극대, 극소 이런 것들 판단할 때 썼단 말이야. 마찬가지로 속도의 부호로 운동 방향에 대한 이야기를 한다. 자, 그래서 운동 방향이 뭐 바뀌었다든지 아니면 두 점의 운동 방향이 같다든지 다르다든지 운동 방향의 표현은 속도의 부호로 해석을 한다고. 그래서 만약에 여러분한테 위치식이 주어져 있으면 한번 미분해서 속도를 구해서 그 속도의 부호에 대한 관찰을 한다고. 쉬운 예를 하나 들어볼까? 자, 위치식을 뭐 이렇게 줬대. 자, 이렇게 줘놓고 속도가 아니지? 운동 방향이 바뀌는 순간 위치는 얼마인가? 뭐 이렇게 물어본다고. 점 P의 위치는 얼마인가? 점의 움직임입니다. 점 A, 점 P 뭐 이런 식으로. 자, 운동 방향이 바뀌는 순간을 알아야 돼. 운동 방향은 V, T의 부호야. 너의 부호가 달라지고 싶대. 도함수의 부호가 달라졌다는 거는 당연히 뭐가 되냐면 극값을 가진 순간이야. 극값을 가져야 된다. 여기서 극값 갖자. 극값 갖고 극값 갖죠. 만약에 내가 여기서 가다가 다시 이렇게 증가를 했다면 그럼 극값을 가지지 않았겠지. 부호가 달라지지 않았겠지. 순간적으로 0이 되긴 했겠지. 잠깐 멈췄다가 다시 같은 방향으로 갔겠지. 그지? 자, 그럼 극값을 가지는 순간을 찾는다고. 그려봐. 이거 어떻게 나와? 이렇게 그려놓고 y는 2 그려주고 0에서 접하고 3에서 그는 것. 자, 이렇게 생겼을 거라고. 0보다 왼쪽 부분 지우셔야 돼요. 그러니까 사실은 원래는 극값이 두 개인데 우리의 범위상 하나밖에 없지. 그러니까 운동방향이 바뀌는 순간은 언제냐면 바로 2일 때죠. 너네 보고 2에서 그냥 함수값 구하라는 소리야. 2를 갖다 넣어도 되고 아니면 뭘 많이 사용하지? 여기서는 극대극소의 차이 공식을 많이 사용한다고. 너가 1이니까 4at의 세제곱하면 정확히 정확히 4 나와요. 맨날 극대극소의 차이 4죠. 문제에서 요구하는 답은 예컨대 마이너스 2구나.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는 새로운 것들을 배우는 게 아니야. 모기가 물었나? 가져. 새로운 걸 배우는 게 아니라 기존의 도함수에 대한 해석을 요 새로운 어떤 함수의 형태로만 표현을 했을 뿐이야. fx는 xt의 대응이 되고 f'x가 vt의 대응이 되니까 이 두 가지를 가지고 잘 해석을 해주시면 됩니다. 이게 거의 오늘 수업하는 내용 중에 가장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자, 첫 번째가 바로 이게 속도와 위치 그리고 미분에 대한 얘기. 지금 미분하는 쪽만 했죠. 거꾸로 적분과의 관계를 한번 볼 건데, 자, 그럼 이쪽을 적분하면 너가 된다는 거죠, 어쨌거나.
적. 이쪽이 미. 그럼 봐. 속도를 적분을 해봅시다. 그냥 부정적분 말고 정적분을 할 거예요. 자, A부터 B까지 속도를 정적분을 하게 되면 이게 해석상 어떻게 되냐면 속도는 x의 도함수야. 그러니까 너를 적분하면 한 부정적분이 위치인 x야. x에다 b 넣고 a 넣고 빼게 된다. 이렇게 나와요. 이거를 우리는 뭐라고 읽냐면 위치의 변화량이라고 읽습니다. 물리를 좀 하시는 분들이라면 변위라고 할 거예요. 그죠? 변위예요, 변위. 위치의 변화량, 변위죠. 정확히 그거야. 그 다음에 뭐가 있냐면 절대값 VDT가 있어요. 자, 이제 여러분은 절대값을 씌운 함수의 정적분을 보면 뭐가 생각이 나야 되냐면 넓이가 생각이 나야 돼요. 그래프로 둘러싸인 부분에 넓이를 우리는 절대값을 씌워서 정적분을 하는 방식으로 했거든. 얘도 결국에는 넓이의 개념인데 얘는 뭐라고 부르냐면 총이동거리라고 부른다. 총이동거리. 자, 그러면 위에 거랑 아래 거랑 어떻게 다르냐면 내가 아까 속도 그래프 하나 새로 그려볼게요. 속도 그래프를 뭐 이런 식으로 한번 그려봅시다. 자, 여기가 속도 그래프. 근데 각 부분의 넓이를 주겠대. 예를 들면 여기가 넓이가 3이고 여기가 넓이가 4래요. 여기가 시간이 2초고 여기 시간이 뭐 5초야. 2차 함수 아닙니다. 2차 함수면 비율 관계가 이렇게 안 돼요. 자, 그냥 아무 곡선을 그린 거야. 자, 그럼 이렇게 됐다고 치고 너네가 만약에 0부터 5까지의 위치의 변화량을 구하고 싶어. 그럼 위치의 변화량을 구한다는 거는 0부터 5까지 이 그래프를 정적분을 하는 거야. 정적분을 하겠다는 거는 넓이를 보는 거긴 하지만 이 부분은 마이너스를 붙여줘야 되죠. 왜냐면 음수니까. 그러면 변위 자체는 어떻게 되냐면 마이너스 3 더하기 4가 돼서 이렇게 0부터 5까지 VT를 정적분을 하게 되면 마3 플러스 4가 되겠구나 라는 건데 그냥 절대값을 씌워서 정적분을 하면 어떻게 되냐면 얘가 뒤집어지면서 실제 정적분 값이 그냥 넓이 자체의 합이 되지 3 더하기 4가 되지. 그래서 이거를 뭐라고 생각하시면 되냐면 총 운동, 이동한 거리라고 이제 써 있는데 수직선상 위에서의 움직임을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자, 점 P가 처음에 원점에 있었어. 근데 얼마만큼을 갔냐면 2초 동안 음의 방향으로 갔어. 그래서 어딜 도착했냐면 마3을 도착했어. 이렇게. 여기 도착했죠. 그 다음에 다시 양의 방향으로 4만큼을 갔어. 그래서 최종적으로는 여기 1에 도착을 한 거지. 즉 운동량으로 보면 0부터 마3까지 3만큼을 움직였고 마3부터 1까지 또 4만큼을 움직였잖아. 단순하게 이 절대적인 운동한 길이만 보는 거야. 길이만. 길이는 양수의 개념이니까. 내가 여기서 저기까지 갔다가 돌아온다고 해서 내가 위치가 변화하지 않았다고 해서 안 힘든 건 아니잖아. 그래서 정확하게 운동량에 대한 얘기라고 해요. 그래서 그냥 넓이를 다 더하시면 돼요. 이렇게. 그래서 요걸 총이동거리라고 부릅니다. 총이동거리. 요거 표현 되게 잘 나오고요. 그러면 총이동거리가 도함수 기준에서 도함수에다 절대값을 씌워서 이제 정적분을 하는 개념이었는데 우리 아마 본 적 있을걸? 절대값 F'X 정적분 해갖고 뭐 어디부터 어디까지 하면 이제 어떤 식으로 구하느냐 해서 도함수 범위 가지고 부호 가지고 경우 나누고 이런 식으로 했었는데 그냥 그래프에서 여러분이 넓이 가지고 판단하거나 아니면 직접 넓이를 구하는 경우 이렇게 두 가지가 있는데 2차 이하의 상황에서는 넓이를 구하는 게 편해요. 왜냐면 넓이 공식을 쓸 수 있으니까. 2차를 넘어가면서부터는 그냥 적분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이런 방식으로 해결을 한다. 요게 이쪽 방향이 위치와 속도, 그 다음에 가속도의 관계, 거꾸로 적분한 쪽이 이제 속도와 위치의 변화량, 그 다음에 속도와 이동 거리의 관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거의 다 했어요. 그 다음에 이거는 지금 어떤 점의 위치의 변화잖아. 자, 여기서 조금 부연 설명할 게 있는데 원래대로라면 가장 정석은 x좌표에 대한 이야기야. 근데 x좌표 요쪽 방향 수직선상 위에서의 움직임만 관찰하지는 않아. 위아래의 움직임도 관찰할 때도 있어요. 무슨 뭐 열기구가 올라갔다가 내려간다는 둥, 로켓가 올라간다는 둥, 뭐 아무튼 아니면 뭐 공이 낙하한다는 둥, 밑에서 공을 던졌다는 둥, 올라갔다 내려오겠죠, 그죠? 즉 정확하게는 뭐냐면
1차원적인 움직임에 대한 이야기야. 이거 안 돼요. 물리에서 이거 하죠. 이거 속도 이쪽 해갖고 딱 벡터 딱 쪼개가지고 이쪽 방향 속도 해갖고 올라갔다 내려오는데 걸리는 시간 가로 길이 해갖고 뭐 얼마까지 가네 마네. 그래서 45도일 때 사인 45도 코사인 45도 곱한 게 이제 최대고. 아무튼 그런 게 나와. 그래서 그런 상황에 대한 이야기인데 이거는 그냥 단순하게 무조건 이쪽으로만 가거나 위아래로만 가거나. 한 가지 더 있어. 트랙을 도는 운동에 대해서 있어. 걔는 실력과정 가면 배우라고. 안 배워도 돼 지금 아직은. 내신에만 나오고 수능에는 아예 안 나와. 왜 운동장 도는 거 있거든. 계속 운동장 뺑뺑 도는데 그랬을 때 뭐 속도 얼마로 도는데 그러면 몇 번을 만나는가 막 이런 거 나와요. 뭐 앞에는 되게 느린 애 있고 뒤에 되게 빠른 애 있어가지고 막 앞질러가지고 막 여러 번 만날 수도 있잖아. 그러니까 위치가 같다는 게 만남의 이야기인데 같은 시간에 같은 장소에 있어야 만날 거 아니야? 그래서 위치가 같다는 서로 만난다인 거고 속도가 같은 거는 해석상 잘 나오지 않는다고. 얘는 기껏해야 운동 방향이 같다, 다르다, 서로 반대 방향으로 움직인다 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이제 나옵니다. 이거는 문제를 보면서 표현을 좀 익히시는 게 좋아요. 그래서 위치는 x에 대한 이야기만 나온 게 아니라 보통은 높이, 위아래 높이는 보통 뭘로 두겠니? 높이니까 영어로 높이는 h를 두겠죠. 그죠? 어떻게 발음하죠? 영어 발음 좀 잘 되나요? 선생님은 영어를 잘 하긴 하지만 발음은 좀 부끄러워서 안 하겠습니다. 자, 아무튼 저런 약자를 보통 사용을 합니다. 자, 그다음에 이게 결국에는 가장 이 단원의 메인은 위치와 어떤 요 높이 뭐 이런 것들에 대한 시간에 따른 변화율이에요. 결국엔 그지? 속도라는 건 시간에 따른 위치의 변화율이에요. 또 다른 시간에 따른 변화율들이 있어. 시간에 대한 변화율 유형이 있습니다. 유형. 역시 수능에는 안 나와요. 그래서 아주 베이직한 거 한 2가지 정도만 가볍게 알려드릴 겁니다. 수능에 안 나온 것들은 내신에도 많이 아주 어렵게는 안 나오기 때문에 그냥 기본적인 형태로만 아시면 돼요. 자, 시간에 대한 변화율은 크게 3가지가 있어. 길이의 변화율이 있고, 넓이의 변화율이 있고, 부피의 변화율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야. 너네가 그 연못이 있어요. 연못에다가 돌을 딱 던졌어. 돌을 던졌을 때 그 딱 해갖고 동심원처럼 막 파문이 퍼져 나가죠? 그럼 이게 시간이 5초가 되는 순간 이 동심원의 넓이의 순간 변화율은 얼마인가? 동심원의 둘레의 순간 변화율은 얼마인가?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물어본다고. 그래서 결국에는 각 물리량을 길이, 넓이, 부피를 시간 t에 대한 함수로 표현을 하고 t에 대한 함수를 그냥 t에 대해서 미분해서 갖다 대입하면 끝이야. 그냥 t로 표현하고 미분한다가 끝이야. 자, 그래서 총 2가지. 첫 번째 길이, 두 번째 넓이, 세 번째 부피의 변화율에 대한 얘기입니다. 자, 3가지 예시를 1가지씩 들고 그 다음에 요 연습 문제 좀 볼게요. 자, 길이의 변화율은 이쪽에 모든 교과서에 나와 있고 모든 문제집에 나와 있는 대표적인 예시가 있습니다. 자, 뭐가 있냐면 바로 가로등 밑을 출발해서 걸어가는 사람에 대한 이야기예요. 혹시 선행을 한번 해봤다면 아마 뭔지 알 거예요. 가로등이 이렇게 있고. 너무 이상하죠? 전구 같고. 어쩔 수 없지. 자, 사람이 지나갑니다. 사람이 가로등 밑을 출발해서 가고 있어요. 손이 어떤 느낌이지? 약간 이상한데? 나쁘지 않아? 나쁘지 않아요. 앞으로 가고 있는 느낌, 역동적인. 자, 근데 미술학원을 다녀야겠어. 짠! 이렇게 해가지고 그림자에 대한 이야기를 한다고. 얘가 이제 막 가고 있는데 그럼 그림자도 이제 여기부터 해갖고 이렇게 생기겠죠. 이 유형은 정확히 2가지만 물어봅니다. 첫 번째는 이 그림자 끝의 속도. 두 번째는 이 그림자의 길이의 순간 변화율. 이걸 물어봐요. 자, 출발 자체는 요 밑에서 출발을 했고 이 사람이 이쪽 방향으로 초속 2m 초속 2m로 이제 달려가고 있대. 그리고 보통 요 높이를 줍니다. 사람의 키가 보통 한 1.7m 정도 되겠죠?
이거는 5.1이라고 할게요. 자, 이렇다고 했을 때 2초 가 지난 순간 그림자 길이의 순간 변화율을 구해라. 이게 이제 대표적인 상황인데, 그럼 너네가 이 길이를 시간 t로 표현을 할 수 있어야 돼. 자, 내가 항상 이 유형은 t초가 지난 순간, 시간 t가 지난 순간의 식을 표현하시면 됩니다. 어쨌거나 t초인 순간. 그러면 t만큼 갔으면 얘가 얼마만큼 갔었어? 이 t만큼 갔겠지. 이만큼 갔겠지, 그지? 왜냐면 초당 2씩 가고 있으니까. 그럼 이 길이가 얼마가 되겠냐는 거야. 이거를 닮음으로 찬다고. 자, 샥. 이렇게 딱 보조선 잡으면 너가 1.7이니까 얘가 3.4죠. 이렇게 나온다고? 그러면 3.4일 때 2t야. 그럼 1.7이면 얼마겠어? t겠지. 이 길이 자체가 t가 된다고. 이렇게. t초인 순간은 그림자의 길이가 t가 된다고. 왜냐면 너가 1.7이고 5.1인데 빼면 3.4인데 3.4 대 2t는 1.7 대 t가 된다고. 이거는 거의 고정적으로 나오는 유형이에요. 자, 이 상태에서 이 그림자 길이를 내가 그럼 표현을 했고 너를 L이라고 한다면 아, 너는 그냥 t구나. 이거를 t에 대해서 미분을 한다고. 이렇게. 그럼 뭐나? 1 나오죠? 그래서 얘는 초속 1m야. 초속 1m씩 커진다고, 길어진다고. 이런 상황인 거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그림자 끝의 속도를 물어볼 때가 있어. 여기. 이 그림자 끝의 속도라는 건 뭐냐면 이 그림자는 t초가 지나는 동안에 얼마만큼 움직였냐면 여기부터 여기까지로 움직였지. 즉 3t만큼 움직였지. 그림자 끝이 이동한 거리는. 왜냐면 얘가 요 바로 밑에 있을 땐 그림자 끝이 여기 찍혔을 거 아니야. 얘가 여기쯤 갔으니까 그림자가 여기까지 왔잖아. 그러니 3t를 미분한 너는 초속 그림자 끝의 속도는 초속 3m가 된다. 이런 식으로 이제 풀어나간다. 됐죠? 요게 가장 기본적인 길이의 변화율이자 가장 대표적인 문제입니다. 아마 우리 정석책에도 있을 가능성이 아주 높습니다. 어디 한번 볼까? 여전히 있죠. 자, 130페이지 잠깐만 볼까요? 130페이지에 나오는 이 그림이 바로 이거야. 무슨 밑에서 걸어가네 마네 그림자가 앞에 있네 없네. 이거는 모든 책에 나와 있어요. 모든 교과서에 지겨 아주. 이걸 좀 변형했으면 좋겠어. 난 제발 이것과 비슷한 다른 종류의 문제를 누가 좀 내줬으면 좋겠어요. 내신에서도 맨날 이게 나오고 근데 하도 지겨우니까 이제 안 내는 학교도 많고. 그래서 간단하게 소개를 해봤다. 자, 두 번째 넓이입니다. 넓이. 자, 넓이는 어떻게 할 거냐면 아까 선생님이 예를 들었죠? 연못에다가 돌을 딱 던졌어. 돌을 딱 던졌을 때 그 반지름이 초당 2씩, 초당 3씩 길어진다. 이렇게 얘기를 해. 그래? 그러면 자, 연못에 돌을 던져. 파문이 일어날 때 동심원의 반지름 길이가 초당 3cm씩 증가를 하고 있대요. 자, 이때 5초가 되는 순간 이 파문의 넓이의 순간 변화율은 얼마인가? 자, 이렇게 물어봤다고 칩시다. 이제 딱 떨궈가지고 동글동글 이렇게 점점 커져가는 거죠. 근데 커져가는 이 반지름이 커져가는 속도가 초당 3cm씩 커지고 있대. 내가 보고 싶은 건 5초가 되는 순간이긴 하지만 항상 뭘로 한다? t초인 순간을 본다. 단위가 분이면 t분, 시간이면 t시간 이런 식으로.
자, 그럼 t초가 지났을 때 넓이라는 건 어떻게 될까? 당연히 뭘 알아야 되겠어? t초가 지났을 때의 반지름의 길이를 알아야 될 거 아니야. t초가 지나면 얼마가 되겠어, 이게? 3t가 되겠지. 그지? 얘가 3t가 되면 넓이는 뭐라고 쓰면 돼? 파이 3t의 제곱 이렇게 된다고. 얘를 이제 미분한다고. t에 대해서. 짠. 미분하면 뭐가 나와? 얘가 9니까 t제곱 미분 18 되죠? 18 파이 t 이렇게 나온다고. 이렇게 나오죠? 이게 제곱 센티미터 퍼 초 이렇게 된다고. 단위가 넓이 초당 이렇게. t에다 갖다 넣는다고. 어디 갔어? 5초잖아. 5. 답은 90파이가 된다고. 90파이구나. 이렇게. 요거 이해가요? 어떤 느낌으로 가는지는 알겠죠? 우리가 t에 대해서 표현하고 미분하고 대입하고. 이제 대입은 여기서 선생님이 그냥 5초라고 알려줬잖아. 이것도 조금 다르게 준다고. 뭐 예를 들면 뭐 너의 요 파문의 둘레의 길이가 10파이가 되는 순간 이렇게 할 수 있잖아. 그럼 둘레 길이는 뭘 가지고 해? 얘 가지고. 그럼 2파이, r이 10파이. 그럼 반지름은 그때는 5가 되는구나. 그럼 3분의 t가 5구나. t는 3분의 5구나. 해서 갖다 대입한다고 이렇게. 이건 살짝 변형한. 자, 마지막 예시가 뭐냐면 부피인데 부피는 선생님이 아주 좋아하는 예시가 있습니다. 여러분도 보면 딱 알아요. 자, 이렇게 생긴 친구가 있습니다. 이거 뭐죠? 누가 봐도 빗살무늬 토기죠? 자, 빗살무늬 토기가 있습니다. 언제적 유물이죠? 언제죠? 신석기? 맞나요? 정착 생활을 하면서 강가에서 농경 생활을 하면 선생님 이과라 잘 모릅니다. 자, 아무튼 이거를 이제 딱 꽂아놨어요. 이제 여러분이 해수욕장에 가서 빗살무늬 토기를 하나 딱 들고 가서 꽂아놨습니다. 여기다가 이제 물을 부을 생각이야. 바닷물 넣어가지고 뭘 하려고. 그래서 물을 이제 넣어가지고 여기다 이제 열심히 채우고 있는데, 자, 이 빗살무늬의 토기에 깊이와 반지름을 딱 알려준다고. 반지름은 10이고 깊이는 20이라고 하겠습니다. 자, 이때 수면에 높이가 매초 뭘로 할까? 5씩 증가합니다. (3초가) 되는 순간 물의 부피의 변화율을 구해라. 딱 이렇게 나온다고. 사실 조금 특이하죠. 왜냐면 물을 내가 일정하게 붓고 있는 게 아니지. 처음에는 조금만 부어도 금방금방 올라가지. 갈수록 많이 부어야 되지. 갈수록 많이 붓는 중이야, 사실은. 일정하게 붓는 상황이 아니야. 갈수록 많이 부으면서 수면이 올라가는 속도를 일정하게 하고 있어. 자, 매초 5씩 증가해. 3초가 되는 순간을 보고 싶어. 그럼 매초 5라는 얘기는 t초인 순간에는 당연히 이 높이가 얼마가 돼야 되냐면 5t가 되겠죠. 이렇게 되겠지. 그럼 네가 5t면 너의 반지름의 길이는 당연히 몇이 돼야 되냐면 10대 20이니까 2분의 5t가 됩니다. 여기까지 괜찮죠? 그죠? 자, 그럼 여러분이 부피만 구할 수 있으면 돼요. 부피식을 쓸 줄 알면 된다고. 너는 밑면, 높이 3분의 1 이렇게 한다고. 뿔의 부피 구하는 법 알잖아. 그지? 자, 밑면의 넓이는 저거 제곱한 다음에 파이를 붙이시면 됩니다. 4분의 25 t제곱 파이예요. 갖다가 5를 곱하면 4분의 125 t 세제곱 파이입니다. 3분의 1을 곱하시면 12분의 125 t 세제곱 파이예요. 됐죠? 어떻게 한 건지 알겠지? 넓이가 4분의 25 t제곱, 높이가 5t 곱하고 3분의 1 파이 이렇게. 자, 그래서 이렇게 나오는데 얘를 이제 미분해 준다고. 짠, 변화를 구하는 거예요. 항상 t에 대해서 미분해요. 그럼 다시 뭐가 되냐면 3 날라가면서 4분의 125 t 제곱 파이 이렇게 나온다고. 센티미터 세제곱 초당 이렇게 된다고. 근데 뭘 대입하고 싶냐 우리는? 3을 대입하고 싶다. 3을 갖다 넣는다고. 이렇게 되겠지.
답은 4분의 125 곱하기 9 파이 세제곱 센티미터 퍼 초 이렇게 나온다. 이게 끝이야. 딱 세 가지 유형밖에 없어. 이쪽은 어렵게 안 나와요. 왜냐면 수능에도 안 나오고 그래서 좀 중요도가 좀 떨어지는데 근데 할 줄은 알아야 됩니다. 이런 닮음 같은 것들을 쓰게 돼 있어. 여기서도 지금 너 대 너가 1대2 닮음인 거 했지. 아까 그 밑에서 막 그 그림자 길이 변화율도 내가 닮음 가지고 했지. 이렇게 해갖고 1대2의 닮음이 된다. 뭐 이렇게. 그래서 이런 게 있습니다. 자, 문제를 한번 쬐끔 보고 좀 이따가 쉬겠습니다. 잠깐 보겠습니다. 봅시다. 자, 어디로 오냐면 보기 1번 잠깐만 볼까요? 보기 1번. 어디냐면 124페이지예요. 124페이지. 보기 1번. 여기서 선생님이 오늘 수업 때 설명하지 않은 게 한 가지가 있습니다. 자, 보기 1번에 괄호 1번 중간에 평균 속도 밑줄 2초 동안 평균 속도 밑줄 치고 뭐라고 쓰냐면 평균 변화율 써주세요. 평균 변화율. 아주 드물게 이걸 물어보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뭐 거의 없고 평균 속도는 그냥 이런 개념이다. 평균 변화율의 개념이다. 그럼 어떻게 하면 되겠어? 자, 얘는 높이에 대한 이야기잖아. 그러면 2초일 때의 높이와 0초일 때의 높이를 빼면 되지. 평균 변화를 어떻게 하는 거야? F2에서 F0을 빼고 2 빼기 0을 한다고. 이게 평균 변화율의 개념이잖아. 그지? 이게 평균 변화율의 개념이에요. 갖다 2 넣고 0 넣고 뺀 다음에 2로 나누면 된다고. 자, 2 들어가면 얼마 나오니? 2 들어가면 40 빼기 20이니까 20 나오죠? 20 나누기 2는 10이지. 그래서 평균 변화율이 10m/s. 여기 보면 이제 밑에 나와 있죠? 10m/s. 이런 식으로 나와 있죠. 그 다음에 뭐 1초, 2초, 3초 후의 속도 미분해서 1, 2, 3 갖다가 그냥 대입하시면 도함수 나오니까 구할 수 있고 한 번 더 미분하면 가속도가 나온다. 가속도는 2번을 미분하면 나온다. 자, 기본 문제 8-1번으로 가겠습니다. 자, 지상 30m 높이에서 몇 초 25m의 속도로 위로 딱 던지면 t초 후에 지면으로부터 높이를 h라고 했을 때 h는 다음과 같은 식이 나온대. 30 더하기 25t 마이너스 5t의 제곱 이렇게 나온대요. 그랬을 때 뭐 1, 2, 3, 4 각각 구해봐라. 자, h라는 거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우리 xt에 대응되는 높이 단위를 보통 h로 표현을 해. 나머지는 똑같아. 미분하면 속도고 한 번 더 미분하면 가속도고 방향이고 이런 건 다 똑같아요. 자, 30 더하기 25t 빼기 6 아니지 5t 제곱. 자,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럼 1번 돌을 던진 지 2초 후 그리고 3초 후에 속도를 구해. 속도 동그라미. 속도 미리 구해놓자. 우리 t는 25 t 빼기 10 t가 됩니다. 25 빼기 10t가 됩니다. 25 빼기 10t. 자, 이런 것도 이제 물리적인 이해가 있으면 좋기는 좋아. 왜 마이너스 10t일까? 위쪽이 양의 방향이거든? 항상 뭐가 작용해? 지구에는 중력 가속도가 작용해. 방향은 어디야? 아래야. 위가 양수니까 아래는 음수야. 여기선 중력 가속도를 뭘로 보겠다는 거야? 마십으로 보겠다고, 마이너스 10. 근데 보통 9.8을 쓰기도 하는데 10을 쓰기도 해요. 계산상 편의에 비해서. 그래서 이게 이제 기본 속도는 25인데 밑으로 10만큼의 중력 가속도가 작용하다 보니 2.5초 후에는 멈췄다가 다시 내려가겠구나. 이런 생각을 할 수 있다고. 자, 그래서 여기다 갖다 대입하시면 나와요. 계산 안 하고 두 번째. 자, 이 돌이 밑줄 땅에 떨어질 때의 속도를 구해달래. 자, 땅에 떨어질 때를 구한다는 거는 때라는 거는 너네가 시간을 구하라는 소리야. 시간을 이제 찾아서 걔를 속도식에 대입하고 싶어. 애초에 땅에 떨어진다는 건 뭐야? 높이가 0인 거잖아. 그지? 땅에 딱 떨어진다는 건 높이가 0이 되는 순간 찾는 거야. 그럼 얘가 0이 되는 순간 찾으라고. 는 0 찾으면 되겠죠. 얼마야? 인수분해 안 돼. 5로 샥샥 6 되죠. 6. 그죠? 맞지? 그래서 t가 6일 때입니다. t가 6일 때. t가 6일 때 h6이 0이라고. 위치가, 높이가 0이라고. 그게 땅에 떨어졌다라는 표현을 쓰는 거라고. 위치가 0일 때, 함수값이 0일 때 뭐 이렇게 얘기를 안 한다고. 그냥 높이가 0이 된 순간이 땅에 떨어진 거야. 그럼 속도는 v6을 구하는 거지. 갖다 6을 넣어주시면 얼마 나와요? 마이너스 35 m/s 이렇게 된다고. 왜냐면 여기다 6을 넣었으니까 25에서 35, 60을 뺀 거지. 어차피 속도는 음수가 있을 수 있어. 위치도 음수가 있을 수 있어. 왜냐면 0을 기준으로 이제 양쪽 방향으로 존재하니까. 속도도 양의 방향과 음의 방향이 존재하듯이 얘도 위아래가 양의 방향, 음의 방향인 거죠.
답이 그래서 마이너스 35가 나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이 돌이 동그라미 최고 높이에 도달할 때의 높이를 구해라. 자, 그럼 어쨌거나 최고 높이를 구하고 싶은 거잖아. 그래프를 한번 볼래? 어차피 높이만 보고 싶은데 이 그래프는 2차 함수야. 이렇게 생겼어. 그럼 당연히 언제겠어? 너의 꼭지점일 때겠지. 그러면 얼마야? 10분의 25니까 촉촉 약분하면 2분의 5일 때인가? 근데 당연히 언제야? 아, 속도가 아까 t가 2.5일 때 0이 된다고 그랬잖아. 최고 높이 때 딱 멈췄다가 다시 내려온다고. 그지? 그럼 이거 갖다가 대입하면 최고 높이가 나오는 거죠. 계산은 뭐 하시면 될 것 같고 넘어갑니다. 4번. 돌을 던진 후부터 땅에 떨어질 때까지 요의 평균 속력을 구해라 라고 되어 있죠. 평균 속력. 평균 속력이 이제 아까 그 평균 속도인데 평균 속력은 좀 표현이 약간 애매하기는 한데 이동한 전체 거리가 지금 평균 속력 잘 안 나오긴 안 나오는데 그냥 이동한 총 이동 거리에 대한 얘기예요. 결국에는. 그럼 처음에 던졌고 올라갔고 내려온단 말이야. 이렇게. 그럼 여기부터 여기까지 거리가 있고 여기부터 여기까지 거리가 있는데 아까 여기서 최고 높이를 구했을 거야. 최고 높이를 구해보면 61.25가 나온대요. 그러면 얘가 61.250, 얘가 30이란 말이지. 그럼 여기부터 여기까지 갔다가 내려온 거니까 실제로는 이 61.25에다가 2를 곱해서 30을 뺄 수가 있다고. 이게 지금 총 이동한 거리예요. 총 이동 거리를 우리 총 소요 시간으로 나눠주면 평균 속력이라는 개념인데 단 한 번도 문제로 나오는 걸 본 적이 없어요. 황당한 것들이 나와 있어요. 뭐 거의 안 나온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여러분이 밑에 유제 8-1번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평균 속도가 있고 평균 속력이 있다는 거지. 아, 속력의 개념은 알긴 알아야 돼요. 속력이 아까 속도 절대값 씌운 게 속력이야. 유제 8-1번. 무슨 치킨을 시켜보지? 좀 이따 쉬는 시간 시켜야지. 한 50분의 쉬는 시간을 하고 그때 딱 시키면 되지 않을까? 야, 치킨은 괜찮니? 건우 치킨 닭다리 최대 몇 개까지 가능하지? 그래? 건우 잘 먹니? 시윤이는 한 10개? 정형이라서 나이스. 아, 아니. 먹을 건데. 뭐? 정영이면 치킨 먹으면 안 되지. 집에 가서 약 먹으면 돼. 집에 가서 다시 또 하이패스로 나온다고. 선생님 장염을 거의 안 걸려봤거든. 선생님 장염 살면서 처음 걸린 게 언제냐면 33인가 34인가 그 평촌에서 잠깐 수업할 때 거기서 겨울방학 특강할 때 그때 한번 걸렸는데 장염이라는 걸 처음 걸려보니까 아예 몰랐던 거야. 이 장염의 증상에 대해서 몰랐어요. 아무거나 먹으면 이제 바로 이제 다시 나오게 되는 그런 매직이더라고. 근데 몰랐으니 먹는 걸 조심해야 되는 줄도 몰랐어. 그래서 장염이 걸린 상태로 그날 아침에 순대국밥을 먹었어요. 그런데 당연히 안 낫죠. 집에 가서 와이프한테 등짝 스매시 얻어맞고 그냥 막 전해질 먹고 그리고 아 이게 이렇게 고통스러운 거였구나 살면서 처음 겪어본. 근데 그러고서는 거의 안 걸렸던 것 같은데. 자, 장염 치킨은 안 될 것 같은데. 먼저 가. 아니? 닭가슴살 시켜줄게. 되겠죠? 자, 보겠습니다. 우리가 높이 자체식을 이렇게 줬어. h는 14, t 빼기 4.9t 제곱. 자, 이렇게 줬는데 지금 던질 때의 속도. 자, 던질 때라는 건 뭐야? 딱 t가 0일 때예요. 딱 놓은 직후니까. 던진 순간인 거니까. 그러니까 이걸 미분을 하면 그러니까 이런 것도 너네가 도대체 던질 때는 뭘까? 언제 던졌을까? 뭐 이렇게 궁금을 하면 안 돼. 해석을 할 수 있어야 돼. 던진 거는 어쨌거나 던지고 나서 지금 높이에 대한 얘기는 던지는 순간은 딱 t가 0일 때인 거예요. 0 갖다 두면 던질 때는 14라는 거죠. 14잖아. 그 다음에 몇 초 후에 최고 높이에 도달하는가?
얘가 0일 때가 최고 높이겠지. 왜냐면 올라갔다가 멈췄다가 다시 내려오니까. 그죠? 멈추는 순간, 그래서 요게 0이 되는 순간. 나눠가지고 계산하시면 됩니다. 거지 같은 게 나와요. 뭐 7분의 10이 나온대. 계산하시면 됩니다. 넘어갑니다. 됐죠? 그 다음에, 그래서 이쪽은 사실은 어렵지는 않은데, 뒤에 넘어가 보면 이제 그래프와 관련된 해석 같은 것들 하는 게 조금 난이도가 있습니다. 이제 조금 넘겨보면, 뭐 이제 8-3번도 그래프 해석 같은 거 해야 되고, 8-2번도 그렇고, 그죠? 자, 기본 문제 8-2번 보시면, 수직선 위로 움직이는 t에서의 위치가 다음과 같다. 자, 괄호 1번 움직이는 밑줄 방향이 바뀌는 시각. 운동 방향에 대한 언급이 나온다고. 왜냐하면 운동 방향이 뭐다? 도함수의 부호에 대한 이야기다. 너를 미분해서 부호가 어디서 달라지는지를 봐라 라는 거고, 그 다음에 밑에 2부터 9 사이에서의 밑줄 최대 속력을 보여라. 최대 속력. 자, 속력은 속도의 절대값을 씌운 게 속력이에요. 그러니까 절대값 V입니다. 절대값 V. 그럼 어쨌거나 지금 괄호 1, 2번 다 무엇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냐면 위치에 대한 관심이 없어 애초에. 뭐에 대한 관심만 있냐면 속도에만 관심이 있어. 그러니까 바로 미분의 식을 쓰겠습니다. V는. 미분하면 t제곱 마이너스 6 t 더하기 16 10 t 더하기 16. 자, 이 상태죠. 요게 이제 그래프를 그려보면 2랑 8에서 근을 갖는단 말이야. 그래서 이렇게 2, 8. 자, 운동 방향을 바꾸는 순간은 2랑 8 두 번 바뀝니다. 그래서 두 번 바뀌는 거고 마지막에 2부터 9까지의 최대 속력을 물어보고 있자. 그럼 9에서의 함수값이 있고 그 다음에 절대값을 씌우면 이렇게 뒤집어질 거 아니야. 근데 굳이 뒤집지 말고 얘가 이제 음수의 방향으로 얼마나 큰지를 보면 되잖아. 근데 여기가 지금 5잖아. 5. 근데 너의 제곱이 너거든. 그러니까 여기는 마이너스 9가 된단 말이야. 9일 때가 너 곱하기 너니까 7이거든. 자, 이렇게 나와요. 이쪽은 속도가 마이너스 9고 이쪽은 속도가 7인데 절대값을 씌우게 되면 얘가 너보다는 더 크죠. 그러니까 사실 그래프가 이렇게 생기지 않았고 절대값을 취하면 약간 너보다 높아요. 이렇게 사실은 이렇게 뾰족해야 됩니다. 더 위로. 그래서 답은 최대가 9가 된다는 거야. 넘어갑니다. 여러분이 유제 8-2번 한번 풀어볼게요. 야, 오늘도 늦게는 안 끝나겠다. 하긴 어차피 치킨이 올 시간 정해져 있고. 오는데 한 40분 걸리겠지? 그러니까 이것까지 하고 시켜야 될 것 같은데. 8-3번까지만 하고 시켜야겠다. 8-3번 문제 별론데. 유제 8-4번 하고 시켜야겠다. 어쩔 수 없이 유제 8-4번을 해야겠다. 얍. 얘는 마지막으로 원점을 지날 때에 대한 이야기니까 위치에 관심이 있죠. 그죠? 원점을 지난다는 거는 위치가 0인 거예요. 그럼 언제 0이 되는지를 찾아야겠지. 자, 보겠습니다. 일단 이렇게 생겼어요. 여러분이 인수분해를 할 수 있죠. t는 0, 1, 5에서 각각 0이 되죠. 그러니까 마지막으로 원점을 지나가는 순간은 이때입니다. 5초일 때가 마지막으로 원점을 지나가고 그 이후에는 더 이상 0이 되지 않는구나. 괄호 1번은 그때의 속도를 구하는 거니까 너를 미분을 해준다고. 너는 3t제곱 빼기 12t 더하기 5 여기다가 5를 대입합니다. 5를 대입해 보시면 75 빼기 60
더하기 5 나오죠? 계산해보면 이제 20이 나온다. 속도는 20이고 0부터 3 사이에 최대 속력을 보겠다는 거는 이거에 그래프를 대충 그려서 대칭축이 어디 있냐면 2에 있죠. 0부터 3이니까 너가 0이 한 요 정도, 3이 한 요 정도 있겠네. 자, 그럼 0일 때는 5고 3일 때가 얼마냐면 3 들어가면 얼마 나오니? 27 빼기 36 마이너스 9 마이너스 4 나오네. 그 다음에 2일 때가 너가 높이가 1이니까 3이면 마칠이네. 자, 이렇게 나오거든. 그래서 속력 자체는 누가 제일 크냐면 마이너스 7에서 절대값을 씌운 게 가장 크죠. 그래서 답이 7이 나온다. 이런 문제였다. 넘어갑니다. 다음에 요 유제 8-4번 보세요. 유제 8-4번. 요거 하고 잠깐 쉬겠습니다. 다음 속도 그래프를 주고 0부터 t 사이에서 ft가 최대가 되는 시각 t를 구해달래. 그럼 지금 위치 그래프가 아니라 얘는 지금 속도 그래프지. 속도 그래프. 봐봐. 속도 그래프를 줬다는 거는 우리가 x 입장에서는 도함수의 그래프를 제공을 한 거야. 그죠? 너네가 도함수의 그래프를 알면 뭘 그릴 수 있냐면 원함수 x의 그래프를 그릴 수가 있어. 어떻게 그린다? 증가, 감소, 증가. 근데 증가를 엄청 많이 하죠. 엄청 많이 증가하고 감소는 조금 덜 하죠. 좀 덜 증가하고 감소하고 그 다음엔 다시 증가해야 돼. 자, 이런 모습이 된다는 거야. 여기가 지금 0이고 최대가 되는 시각을 보는 거잖아. 값을 구하는 게 아니라 그럼 여기가 0, A, 여기가 B, 여기가 C, 여기가 D. 엄청 맞게 잘 그렸다. 이게 원래 변곡점이 됐다. 그러니까 어디냐면 요때가 가장 위치가 크죠. 요 사이니까 이렇게 0부터 D 사이에서는 도함수와 원함수의 그래프의 관계를 해석할 수 있으면 된다는 거예요. 됐죠? 잠시 쉬었다가 이어서 하도록 할게요. 치킨을 시켜서 거기 보면 이제 길이의 순간 변화율, 넓이의 순간 변화율, 부피의 순간 변화율 뭐 이렇게 나와 있죠. 결론은 뭐다? t에 대한 식으로 표현하고 t에 대해서 미분해서 마지막에 t값을 대입한다. 자, 한 페이지 넘어가 보면 기본 문제 8-4번이 아까 얘기했던 그 이제 유형이죠. 이제 누가 움직이네 만회하는 그 유형인데 아까 설명했기 때문에 얘는 넘어가겠습니다. 옆에 있는 기본 문제 8-5번 여러분이 한번 풀어볼까요? 내가 풀까? 내가 풀어야겠다. 자, 두 가지를 본데 지금 공이죠. 공이 반지름의 길이가 몇 초 2mm의 비율 밑줄 증가를 하고 있대. 그때 처음에는 0cm로 가정을 했을 때 반지름의 길이가 10cm가 되는 순간의 건널비의 순간 변화율, 그 순간의 부피의 순간 변화율을 구해달래. 그러면 여러분은 공의 건널비와 부피를 시간 t에 대해서 표현할 수 있으면 되죠. 중요한 거는 t인 순간이야. 몇 초 0.2mm니까 0.2t만큼의 반지름의 길이가 됩니다. 단위를 조금 조심하셔야 돼요. 얘는 2mm인 거고 그 다음에 반지름의 길이는 10cm지. 그럼 단위를 cm로 할 건지 밀리미터로 할 건지를 정하셔야 되는데 선생님은 이제 cm로 정한 거죠. 0.2cm. 자, 그랬을 때 건널비랑 부피를 한번 구해볼게. 건널비 같은 경우에는 3분의 4, 4 파이 R의 제곱이 되겠죠? 잠시만. 이상하지 않나? 그죠? 부피가 3분의 4 파이 R의 세제곱. 이렇게 건널비랑 부피 공식을 이용을 해서 구해주시면 되겠죠. 건널비와 부피 공식은 뭐 까먹었을 수 있다. 그래서 이 자리에 0.2t를 넣어줍니다. 그럼 너는 뭐가 되냐면 4파이 0.2t의 제곱이죠. 그럼 0.2는 5분의 1이니까 25분의 1 t제곱이 됩니다. 얘 같은 경우에는 3분의 4파이 125분의 1
t의 세제곱이 나와요. 자, 각각 이와 같은 t에 관한 함수를 t에 대해서 미분을 한다고. 그러니 S'은 미분하면 2가 곱해지면서 8파이가 되겠죠. 25분의 8파이 t가 된다. V'은 3 앞으로 곱해지면 125분의 4파이 t가 된다. 자, 요렇게 찾아주시면 됩니다. 자, 그럼 이제 이 상태에서 마지막에 t값에 대입을 하는 거지. 언제를 보고 싶냐면 반지름의 길이가 10cm가 되는 순간을 보고 싶어. 어쨌거나 얘가 10이 되는 순간을 보는 거지. 그러니까 t 입장에서는 얼마냐면 50이 되겠죠. 50초가 지나야 반지름의 길이가 10이 되겠지. 쟤를 여기다 대입합니다. 50을 각각 t에다가 대입해 주시면 얘는 16파이가 되고 단위가 제곱 센티미터 퍼 초. 얘도 50을 대입하시면 얼마가 나오지? 약분되고 2가 남네. 5분의 8 나오나? 파이 세제곱 센티미터 퍼 초. t 제곱이구나. 그러네. 어쩐지 얘가 더 적더라. 그럼 50의 제곱을 곱하면 80 나오니? 2500이니까 20, 그죠? 80파이 나오죠? 80파이 세제곱 센티미터 퍼 초. 자, 이런 식으로 이렇게 마무리 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답이 거기 16파이랑 30파이랑 나와 있다. 자, 여러분이 뭘 해보냐면 야, 8-7번 이거 동심원에 파문이 생긴다. 야, 이거 마치 선생님이 보고 한 것 같지만 아닙니다. 그냥 아무거나 지어냈는데 진짜 또 여기도 있네요. 동심원 파문. 원래 있는 유형이라서. 여러분 유제 8-8번 해보세요. 이번에는 정육면체죠. 정육면체 증가하는데 모서리의 길이가 3cm가 되는 순간에 부피의 순간 변화를 구해라. 단위 같은 거 조금 조심하시고. 뭐야, 용준이가 왜 뒤로 갔지? 용준이 원래 여기 앉지 않았나? 한 요 정도 앉지 않았나? 왜 뒤로 갔어? 보통 애들이 한 번 앉은데 계속 앉던데. 그래서 네가 글로 갔구나. 아, 그래? 또 저기는 만석인데. 벽 쪽이. 부피를 구하려면 모서리의 길이를 t에 대한 식으로 표현을 해야겠죠. 몇 분, 여기는 t분이 지났을 때의 모서리의 길이. 그러면 0.002t가 되겠지. 근데 이제 모서리가 3이 되려면 시간은 얼마일지 뭐 이런 식으로 찾으면 되죠. 정육면체 하나 그려볼까? 자, 보겠습니다. 우리가 t분이 지나면 0.002t가 돼야 돼요. 0.002t. 그러니 부피는 그냥 이거의 세제곱이죠. 0.002t의 세제곱. 자, 이렇게 된다고. 너를 미분을 합니다. 너는 어떻게 되냐면 3 곱하기 0.002t의 제곱 곱하기 0.002 이런 식으로 미분했던 거 혹시 기억나니? 이거 우리 곱의 미분법 할 때 배웠는데 fx에 n승의 미분을 하게 되면 n f 프라임 x fx가 n-1개
이게 지금 정확하게 이거 한 거거든. 곱의 미분법에서 파생돼요. 이거는 알고 계시는 게 좋습니다. 안 그러면 이거 전개해서 미분해야 되잖아. 전개 안 해도 된다고. 그냥 3 앞으로 나오고 차수 1 깎이고 그 대신 속에 있는 거 미분한 걸 다시 한번 곱해주기만 하면 된다. 자, 어쨌거나 이건데 마지막에 모서리의 길이가 3일 때 선생님이 이제 굳이 이 방식으로 설명한 이유는 뭐냐면 봐봐. 얘가 지금 3이 되는 순간을 관찰하고 싶은데 그럼 원래는 t값을 9에서 t값을 대입해야 되는데 어차피 0.002t가 3이라는 걸 안다는 건 얘가 3이라는 소리지. 즉 여러분이 뭘 구하면 돼? 3 곱하기 3의 제곱 곱하기 0.002 이렇게 하면 된다. 답이 0.054 이렇게 된다. 보면 0.054 제곱센티미터 per 초 이렇게 나와있죠. 분이죠. 분. 넘어갑니다. 다 했어요. 뒤로 넘어가서 우리 어디로 가시냐면 속도 거리 적분 194페이지로 오시면 됩니다. 194페이지. 거기서 이제 뭐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냐면 속도는 너를 이제 미분을 한 거니까 속도를 정적분을 하게 되면 위치가 나온다. 그래서 처음 위치에서 뭐 나중 위치 뺀 거 위치의 변화량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나와 있습니다. 위치 미분함 속도, 속도 적분함 위치다 왔다 갔다 한다. 그리고 너는 이제 움직인 거리를 뜻하고 어쩌고 양의 방향, 음의 방향, 뭐 총 이동한 거리 뭐 그래서 오른쪽 아래에 이제 기본 정석 네모 박스 보시면 위치의 변화량은 그냥 정적분한 게 위치의 변화량. 움직인 총 거리는 A부터 B까지 절대값을 씌워서 속도를 정적분을 하는 것이기도 하고 그림상으로는 그냥 둘러싸인 총 넓이 개념이다. 넓이 개념이 총 이동 거리 개념이다. 이렇게 넘어갑니다. 자, 13-1번 선생님이 해볼게요. 시간 0일 때 밑줄 원점을 출발하여 위에다 뭐라고 써놓냐면 적분상수 써주세요. 적분상수. 자, 시간이 0일 때 원점을 출발했다는 얘기는 0에서의 위치가 0이라는 거야. 0일 때 위치가 꼭 0이라는 보장이 없어. 아까도 어떤 거 있었어? 위에서 던지는데 막 지상 30m에서 던지고 막 이러잖아. 그때 0에서의 높이가 30인 거지. 적분상수를 준다고. 왜 적분상수가 필요하냐? 여러분한테 준 거는 속도를 준 거예요. 속도를 줬다는 건 속도를 적분하면 위치가 나오는데 적분상수가 필요하다고 그래서 직접 부정적분 가지고 위치를 표현해서 뭐 필요로 하는 것들을 하셔도 되고 아니면 그냥 정적분을 이용해서 가셔도 됩니다. 근데 괄호 1번을 보니까 1, 2, 3에서의 위치를 다 구하려면 매번 정적분하기 귀찮으니 한 번에 위치를 표현해 줍시다. 자, 너는 이렇게 생겼고 위치는 이거를 적분을 해서 4x, 4t 빼기 3분의 1 t세제곱 적분상수가 0이라는 거지. 원점을 지나가야 되니까 0일 때. 자, 그럼 1, 2, 3 갖다 넣으면 위치 나오겠죠? 1에서의 위치는 4 빼기 3분의 1, 그러니까 3분의 11, 3분의 16, 그 다음에 3일 때는 3, 뭐 이런 식으로 그냥 대입만 하시면 다 나오는 거고, 괄호 2번 0부터 3까지 밑줄 움직이는 거리를 구해라. 움직인 거리. 자, 움직인 거리는 0부터 3까지 절대값 VT DT입니다. 여러분이 구간을 나눠서 정적분을 하셔도 되지만 2차 이하의 다항함수는 절대값을 씌워서 정적분하는 걸 그냥 그래프 그 다음에 넓이 공식 요걸로 하는 게 제일 깔끔하고 좋아요. 그게 많이 늘어요. 자, 쟤는 어떻게 생겼냐면 이렇게 생겼어. 여기가 2죠. 2 그리고 여기가 4고 그러니 이 부분의 넓이는 요 사각형 넓이의 3분의 2라고 했지. 3분의 16입니다. 사각형 전체가 8이니까. 그 다음에 이 부분 넓이 구하고 싶은데 이대로는 구하기 불편하니 보조선을 연결을 했어요. 그럼 사실은 이렇게 생긴 거지. 이렇게. 요 길이가 여기가 지금 3까지 3이고 그때 너의 높이가 얼마냐면 3을 갖다가 대입해 보시면 5가 나옵니다. 5. 그죠? 여기는 1이에요. 이런 상태인데 그러면 너의 삼각형의 넓이가 2분의 5란 말이야. 그럼 2분의 5에서 얼마를 빼주면 되냐면 요거 넓이 공식 쓴 걸 빼주면 된다고. 위로 볼록한 부분. 저 부분의 넓이 공식은 x좌표의 차이가 t좌표의 차이가 1이니까 6분의 1이죠. 즉 문제에서 요구하는 답은 3분의 16 더하기 2분의 5 빼기 6분의 1 계산하면 끝.
이해가요? 어떻게 하는 건지 알겠어? 둘러싸인 넓이 전체를 구하고 싶은데 왼쪽 윗부분은 그냥 요거의 3분의 2다 해갖고 한 거고, 여기 부분은 원래는 이제 요렇게 생긴 부분을 구해야 되거든, 내가. 여기. 근데 얘를 구하지 않고 보조선 딱 그어가지고 삼각형에서 이만큼을 뺀 거예요. 넓이 공식을 이용해서. 이게 훨씬 적분하는 것보다 빠르다고 사실. 넘어갑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이 유제 13-1번 한번 해볼게요. 너무 빨리 끝날 것 같은데? 연습 문제 풀면 되니까. 연습 문제 많이 안 넣었는데 5개밖에 안 넣었는데 큰일 났다. 그냥 괜찮겠지? 오겠지? 배달기사님이 속도 내주겠지? 9시 반에 그래? 9시 반에 오면 9시 반에 마칠게. 빨리 하면 더 빨리 끝나요. 그렇게까지 빨리는 못 옵니다. 치킨은 튀기는데 물리적인 시간이 어느 정도 필요하기 때문에. 근데 가까운 데서 와요. 휘문고 저기 저쪽에서 오는데. 자담 치킨이라고 먹어봤니? 순살 치킨 1티어인데 안 먹어봤다고? 속상하네요. 이 기회에 먹어봐. 어디 보자. 배달기사님이 음식을 픽업하지 않았네요. 37분이 걸린다고? 뭐지? 아직 지금으로 47분. 그렇게 써 있긴 한데 뭐 그보다 빨리 오겠죠? 그때 오면 이제 거의 10시 다 돼서 오게 되는. 근데 나는 분명히 아까 55분쯤에 시켰는데, 왜냐면 너무 빨리 시키면 너무 막 일찍 와갖고 치킨 식으면 맛없고, 그럼 식으니까 수업 그만해요 너네가 이렇게 얘기할 거고, 나도 좀 곤란하고. 아무튼 그래요. 자, 제 시간에 오길 바래야지. 근데 거리가 가까워요. 휘문고 바로 옆에 있어. 그래서 아마 조리만 다 되면 금방 오지 않을까. 아니 치킨 뭐 그렇게 그렇다고 내가 10마리를 시킨 건 아닌데. 자 보겠습니다. t가 0일 때 원점을 출발해서 수직선 위로 움직이는 시각 t에서의 속도가 다음과 같대. 위치를 t로 나타내라. 일단은 원점을 출발했으니까 위치는 속도를 그냥 적분을 하시면 됩니다. 적분 상수는 0인 거죠. 0. 6t제곱이니까 2t 3승 마이너스 9t제곱 더하기 12t가 되겠다. 이게 끝이야. 그 다음에 괄호 2번 0부터 3까지 움직인 거리를 구해달래. 자, 속도식을 잘 보시면 1과 2에서 근을 가져요, 정확하게. 그래서 이렇게 생겼거든. 1, 2, 그 다음에 0부터 3이잖아. 0, 3. 자, 이렇게 돼 있거든. 그림이 이렇게 나와 있어서 그렇지, 사실 이만큼의 길이랑 이만큼의 길이랑 이만큼의 길이가 다 같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연결을 해보시면 이 부분의 넓이는 얘랑 사실은 같아요. 사실은 같죠. 그림이 이렇게 나와서 그렇지 내가. 그래서 이걸 딱 지웁니다. 이렇게. 얘를 잘라다 여기다 붙였어. 그럼 얘는 구하기 쉬워요. 너는 3에서의 함수값이니까 1 곱하기 2 곱하기 최고차항 6, 12 나오네. 얘 1이니까 여기 넓이 6 나올 겁니다. 짠, 이렇게 나온다. 자, 그 다음에 요것도 구해야 되지. 근데 얘는 이거 넓이 공식 쓴 거에다가 삼각형에서 빼면 되거든. 근데 삼각형이 6이니까 너는 6 빼기 얼마가 돼야 되냐면 요만큼 뺀다고. 근데 요거 넓이 공식 써보면 원래 6분의 최고차항 1의 세제곱이잖아. 1이라면. 그럼 1이라고. 답이 11 나와요. 답 11 나오죠. 이렇게 계산한다고. 어떻게 하는지 알겠어? 13-2번 한번 보겠습니다. 자, 그래프 가지고 이제 해석하는 문제이고, 볼게요. 지금 그래프는 보통 두 가지 종류 중에 하나를 줘. 얘처럼 속도 그래프를 주는 게 가장 많이 나오는 형태이고, 위치 그래프를 줄 때도 있어. 그러면 가속도 그래프는 안 주냐고? 절대 주는 걸 본 적이 없습니다. 가속도 잘 안 낸다니까. 속도 아니면 위치 그래프밖에 안 줍니다, 거의. 자, 근데 속도 그래프 그럼 이렇게 생겼죠?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다음에 여긴 또 뭐야 이거? 여기까지. 상수함수 다시 이렇게. 자, 이렇게 생겼죠? 1, 2, 3, 4,
5, 6, 7. 자, 우리는 여기가 2고 마이너스 2인데 속도 그래프. 1번. P는 출발하고 나서 밑줄 1초 동안 멈춘 때가 있었다. 1초 동안 멈춘 때. 자, 1초 동안 멈추려면 뭐가 0이 돼야 돼요? 당연히 속도가 0이 돼야 되면 속도. 자, 여기가 속도가 일정한 건 맞아. 근데 속도가 0은 아니자. 속도는 2로 일정하다고. 가속도가 0이지 1초 동안. 그래서 틀렸습니다. 2번. 움직이는 동안 방향을 4번 바꿨대. 운동 방향에 대한 이야기는 속도의 부호에 대한 얘기입니다. 정확하게 1번, 2번 바뀌었죠. 2번도 틀렸죠. 3번. 출발하고 나서 4초 후 원점에 있었다. 자, 지금 우리 함수는 원점을 출발했어. 근데 4초까지 이 속도 그래프에서 판단할 수 있는 건 뭐냐면 이 부분의 넓이가 2고 이 부분의 넓이가 2라는 것을 알고 있어. 근데 여기서는 속도가 양수고 여기서는 속도가 음수야. 그러니까 양의 방향으로 이만큼을 갔다가 다시 음의 방향으로 이만큼을 돌아간다고. 원래 원점에서 출발했어. 당연히 4초가 지나면 원점에 있겠죠. 돌아가겠죠. 2 빼기 2. 위치의 변화량은 0이 된다고. 총 이동 거리는 4가 되긴 하지만 총 이동 거리에 대한 얘기가 아니라 위치가 궁금한 거잖아. 그래서 3번은 참이에요. 4번. 출발하고 나서 6초 후에 원점에서 가장 멀리 떨어져 있다. 잘 보시면 여기 지금 원점에 있잖아. 그래 놓고 나서 여기서는 속도가 양수거든. 너네가 이거 그래프를 그린다고 생각해 보면 어떤 모습이 되냐면 자, 이런 모습이 된다고. 대충 그린 것 같지만 상당히 정확하게 그린 겁니다. 왜냐면 얘는 직선이거든. 가다가 2차 함수 자연스럽게 직선 다시 2차 함수 이렇게 연결한 거라고. 보여? 증가 증가 증가라고. 왜? 양수 양수 양수니까 도함수가. 그럼 누가 제일 멀겠어? 얘가 더 멀겠지. 6보다는. 6일 때가 좀 더 가깝잖아. 여기가 0이거든. 굳이 표현한다면. 얘가 제일 먼 데가 아닐 수도 있지. 여기가 제일 멀 수도 있겠지. 하지만 그건 중요한 건 아니고 최소한 6이 제일 멀진 않다고. 실제로 계산해 보시면 7이 제일 멉니다. 7이 제일 멀어요. 그래서 4번은 틀렸습니다. 마지막 5번. 출발하고 나서 움직인 거리는 6인가? 이거를 구하려면 넓이를 다 구해야 돼. 자, 이거 넓이 구해볼게. 1, 3 더하고 그러면 4 나오죠. 자, 넓이가 4야. 총 이동 거리는 요거 다 더한 거라고. 답은 8이 돼야 됩니다. 거리는 8이에요. 그래서 틀렸다. 넘어갑니다. 그 다음에 유제 13-2번이 조금 어렵거든. 한번 해볼까요? 얘는 특징이 뭐냐면 그래프를 줬는데 이 속도 그래프가 중간까지가 포물선의 일부입니다. 포물선의 일부. 그래서 그거를 한번 해봐라. 이거는 약간 사족인데 우리가 속도, 그러니까 위치 그래프가 미분 불가일 수 있을까? 위치 그래프가? 될 것 같니 안 될 것 같니 이거는? 너 그런 거 좋아하잖아. 위치 그래프는 미분 불가일 수 있나요? 즉 속도가 불연속일 수 있을까? 속도가 불연속이 되려면 어떻게 되겠어? 가속도 입장에서는 플러스 마이너스 무한대가 돼야 됩니다. F는 ma이기 때문에 그럼 무한대만큼의 힘이 필요해요. 불가능하겠죠. 그래서 위치는 절대 미분 불가가 될 수 없습니다. 속도는 불연속 함수가 절대 나오지 않아요. 물리적으로 불가능해요. 속도가 불연속이라는 거는 예를 들면 속도가 1로 가다가 갑자기 3으로 간다고. 위치가 미분 불가라는 거는 예를 들면 위치 그래프가 이렇게 생겼다고 쳐봐. 여행 기울기가 마일이고 1이라고 치면 속도 그래프는 이렇게 간다고. 그지? 그럼 여기부터 여기까지의 속도의 변화율이 가속도잖아. 그럼 여기에서 여기로 넘어간 순간 가속도가 무한대가 된다니까. 플러스 무한대. 가속도가 플러스 무한대가 되면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고. 안 되죠. 그래서 그런 경우는 없다. (13-2번) 해보세요. 제발 배달원이 픽업을 했으면 좋겠는데. 어림도 없고. 배달기사님 이동 중이다. 나이스. 9분 후 도착? 적당하군요. 야, 사람을 이렇게 들었다 놨다 해? 방금까지 37분이었는데 장난한 것도 아니고. 왜냐면 내가 주문할 때 당시에 40분 걸린다고 그랬거든. 근데 15분 있다가 봤더니 37분이 남은 거야. 근데 3분 있다 보니까
9분이 남은 거야. 어느 장단에 춤을 춰야 할지. 이차함수가 어떤 이차함수일지 생각을 해봐. 참고로 나는 이 이차함수의 초고차항의 개수가 1이라는 게 보여. 뭘 보면 알 수 있을까? 그 꼭지점과 옆에 있는 3에서의 함수값, 이 두 가지를 비교해 보면 되거든. 왜냐면 꼭지점부터 3까지가 x좌표가 1만큼 차이 나지. 그지? 그때 높이가 1만큼 차이 나지. 원래는 비율이 어떻게 돼? x좌표의 제곱에다가 최고차항을 곱한 게 높이야. 근데 x좌표가 1 차이 나고, 그러니까 t죠. t좌표가 1 차이 나고, 요 속도의 높이 차이가 1만큼 난다는 거는 정확히 최고차항이 1이라는 소리야. 물론 마이너스 1이죠. 음수니까. 그러니까 그래프를 다 쓸 수 있다고. 근데 심지어 너네가 그래프를 다 구할 필요도 없어. 왜? 2차 함수니까 너네 넓이 공식 그냥 쓰면 되거든. 자, 해보겠습니다. 0부터 속도가 최대인 시각까지 움직인 거리 동그라미 이렇게 해서 이렇게 됐어요. 얍, 얍, 얍. 이렇게 좀 잘라볼까? 자, 여기까지를 구하고 싶은 거지. 근데 이거 직사각형 넓이에 이만큼이 몇 분의 몇이라고 했냐면 3분의 2라고 했던 거 기억나지? 근데 넓이가 얼마야? 2, 4, 8 곱하기 3분의 2는 3분의 16. 그래서 답이 그냥 3분의 16인 거야. 적분하는 게 아니야. 이쪽은 2차 이하의 다항함수는 넓이 공식을 너네가 충분히 배웠으면 그것들을 활용을 해서 그냥 착착착 푼다고. 그 다음에 2번 진행 방향을 바꾼 시각 동그라미까지 P가 움직인 거리. 자, 진행 방향은 언제 바꿨냐면 속도의 부호가 달라지는 바로 6에서 바뀌었어. 여기서 바뀐 상황이고, 그러니까 나는 이거를 넓이를 잘 구해주면 돼. 이거를 넓이를 넣어도 틀리진 않아. 하지만 아쉽죠. 기왕이면 넓이를 좀 간결하게 구하고 싶어. 나 같으면 이렇게 구해. 자, 이만큼의 넓이를 넓이 공식을 쓸 수가 있어. 6분의 최고차항 아까 1이라고 얘기해줬죠? 3의 세제곱입니다. 맞아요? 보조선 적극적으로 쓰라고 그랬죠? 여기는 6 곱하기 3 곱하기 2분의 1이야. 9가 되겠지. 답은 너 더하기 9가 됩니다. 2분의 9 더하기 9니까 2분의 27 나올 것 같은데 답은 2분의 27이 맞죠. 그죠? 이런 식으로. 이게 앞단원들을 너네가 얼마나 활용을 잘하느냐에 따라서 이 속도가 속도 단원은 좀 푸는 속도가 달라요, 많이. 자, 마지막으로 3부터 8까지 움직인 거리. 3이고 여기가 8이니까 기울기 마이너스 1짜리 직선인 거는 알고 있잖아. 3, 3, 2분의 9, 2, 2, 2 되겠죠. 답은 2분의 13이 되겠지. 넘어갑니다. 그 다음에 뭐가 나와 있냐면 그래프를 가지고 뭐 이것저것 나와 있는데 간단하게만 보겠습니다. 얘는 지금 속도 그래프예요. 속도 그래프. 직선 경로를 따라서 P부터 Q까지 이동을 했대. 그랬을 때 ABC의 시각 T에서의 속도를 나타냈고, 그럼 일단은 괄호 1번 A와 C의 밑줄 평균 속도는 같다. 평균 속도. 평균 속도 같을까 다를까? 어차피 우리가 시작한 지점과 끝난 지점이 기본적으로 어때? 서로 같지, 그지? 시작 지점과 끝난 지점이 같다는 거는 저 두 그래프로 둘러싸여 있는 부분의 넓이 자체가 지금 같은 거예요. 심지어 A와 C는 여기가 똑같이 40으로 같아. 이렇게. 그렇다는 건 내가 40초 동안 총 움직인 거리 자체가 둘 다 똑같아요. 그죠? 그러니까 뭐 위치의 변화량 자체가 똑같고 평균 속도는 같죠. 괄호 1번은 참이 됩니다. 참. 자, 괄호 2번. BC의 가속도가 0인 순간이 밑줄 적어도 한 번씩 존재한다. 적어도 한 번씩. 요 적어도 한 번 존재한다의 표현은 뭐냐면 사실은 사이값 정리 아니면 평균값 정리, 때에 따라서 롤의 정리에 대한 이야기야. 자, 가속도는 속도의 도함수라고 그랬지. 속도를 미분한 게 가속도라고 했어. 그러니까 속도가 서로 같은 두 점이 있으면 그 두 점을 연결했을 때 항상 가속도가 0인 지점이 적어도 하나 이상 있게 되겠죠. 적어도 한 번씩 존재하지. 이런데 0이죠. 0이지. 다 0이지. 그런 데가. 순간 변화율이 0이면 가속도 0이에요. B는 이제 이렇게 생겼고 여기가 0이죠. 이때가 가속도가 0이다. 마지막
괄호 3번. 각각의 그래프와 t축으로 둘러싸인 밑줄 도형의 넓이는 모두 같다. 도형의 넓이 밑줄치고 이동거리 써주세요. 이동거리. 어차피 얘는 다 양의 방향으로만 움직이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위치의 변화량, 변위와 이동거리는 같은 상황인데 이동거리가 당연히 같겠지. 왜냐면 P에서 Q까지 갔다니까 그러네. 한 명은 좀 빨리 갔고 두 명은 속도가 뒤죽박죽 하긴 했지만 같은 시간에 도착했고 총 이동한 거리 자체는 P에서 Q까지인 직선 경로의 길이만큼이야. 그냥 정해져 있는 값이라고. 뭔지는 몰라. 그래서 참이 됩니다. 넘어갑니다. 그 다음에 13-4번은 이쪽에 나오는 뭐 앞에서 했던 거랑 되게 유사한 형태인데 다 하지 않고 치킨이 왔기 때문에 한 문제하고 마치겠습니다. 13-4번 한번 풀어보세요. 그냥 여기다 하세요. 네. 여기요? 네, 감사합니다. 생각보다 개빨리 왔죠? 32분? 약간 아쉬운데? 조금 더 풀고 싶은데? 아니, 딱 좋은 것 같아요. 13-4번 하고 마치겠습니다. 풀어보세요. 어떻게 미적분 원 할만했나요? 어려웠나요? 쉬웠나요? 약간 쉬웠지. 약간 쉽게 했어. 그래도 쉽게 간 거야. 테스트도 그렇고 과제도 그렇고. 근데 기본은 기본에 맞게 나는 좀 쉽게 가야 된다고 생각해. 왜냐면 미적분 기본에서 막 이상한 거 개쓸 데 없이 막 어려운 거 막 했다가 너네가 미적분은 존나 어렵다 못하겠다. 엄마 난 수학 못하나 봐. 또 이렇게 간다고 집에 가서. 난 잘하는 줄 알았는데 아니었던 것 같아. 그거는 그 시점에 이제 여러분이 고1 내신을 딱 보면 그 마음이 딱 들거든. 난 수학 잘하는 줄 알았는데 아니었네? 이 생각이 딱 들거든. 한 95% 아이들이 그 생각을 딱 합니다. 고등학교 가면. 근데 지금은 아니야. 지금은 아직은 자신감을 잃을 때가 아니야. 미적분 1은 아주 중요한 과목이라서 잘 해놓으시는 게 좋습니다. 우리 이제 다음 주부터는 미적분 요거 복습 과정이 있어요. 우리 미분, 그다음에 적분 파트 복습을 할 건데 조금 어려운 것들을 이거보다는 조금 더 어려운 것들을 이제 다루게 된다. 그래서 월급 과목 중에 하나가 없는데. 안 되죠. 그건 9월부터. 아니. 내가 말을 잘못했어. 나는 그때가 아예 반이 갈린다고 생각했어. 아깝기는. 그때는 주 3회 수업이에요. 월수. 어려. 월요일날 이길 수 있을까? 저요? 응. 제가 있기 때문에 쉬워요. 작년 우승팀이래. 쉬워요. 그래? 제가 바꿀 수 있어요. 탐탁치 않은데? 자, 요거 설명하고 마치겠습니다. 지상 10m의 높이에서 처음 속도 20m로 던졌을 때 속도가 다음과 같아요. 자, 일단 지상 10m 밑줄 위에다가 적분상수 써주세요. 적분상수. 처음 던진 위치 자체가 10m에서 던진 거지. 자, 그러면 V, T는 20 마이너스 10T인 상태에서 위치를 H로 표현해 볼게요. HT는 적분해 줍시다. 20T 마이너스 5T 제곱 더하기 10 이렇게 써준다. 이렇게. 자, 괄호 1번 발사 후 3초가 지났을 때의 위치 높이 갖다 3 대입하면 되죠? 얼마 나와요? 60 빼기 45 더하기 10 25 나오나? 25 나오죠. 두 번째 최고점에 도달했을 때 지면으로부터의 높이 최고점으로 도달하는 시점은 언제냐면 속도가 0일 때 멈춘 시점, 즉 t가 2일 때 t가 2를 대입해 줍니다. 2 대입하시면 40 빼기 20 더하기 10 30 나오죠. 마지막으로 3번 발사 후 3초 동안 움직인 거리는 결국에는 속도를 가지고 그냥 넓이를 찾아주시면 됩니다. 얘는 0, 그 다음에 2에서 딱 0이 되죠. 2고 0이고 3인 거야. 자, 이렇게 그려놓고 이만큼은 기울기가 마 10짜리이기 때문에 20이고 너는 10이 되겠죠. 얘는 1이고 얘는 2야. 당연히 이 부분의 넓이는 20이고 이 부분의 넓이는 5가 되겠죠. 둘을 더하시면 총 이동 거리는 20
5가 됩니다. 총이동 거리는 주로 그래프 그리고 넓이로 판단. 이게 제일 쉬워요. 됐죠? 자, 수업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그리고 과제랑 받으시고 오답 받으시고 치킨은 이렇게 책상 조금 돌려서 같이 먹을게요.